일부 양배추 위에 좋은 기적의 채소.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면 조리법 하나만 잘못해도 그 기적의 채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신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일 사부체를 손상시키는 양배추 섭취법 2가지, 판을 뒤집어 신장을 구하는 2가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짧은 실행 계획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로 기능하는 사구체 수는 매년 약 0.8에서 1%씩 자연 감소하고 60세 이상 3분 중 1분은 본인도 모르게 초기 신손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지도 열도 없는데 어느 아침 문득 소변 거품이 오래 가라앉지 않고 얼굴발이 살짝 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다는 마음으로 한 양배추 습관이 방향만 틀리면 신부전을 더 빨리 앞당기는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배추가 위를 편하게 하고 역류를 막아준다고 믿어 간편하게 주스나 포장채소즙으로 바꾸곤 합니다. 또 많은 가정에서 양배추김치, 양배추쌈을 쌈장이나 고추장에 듬뿍 찍어 드시지요. 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2가지를 버티지 못합니다. 단당과 과도한 소금. 양배추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고 종종 사과배나 과당이 많은 콘시럽이 섞여 혈당을 치솟게 하고 요산을 올려 사구체 미세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농축액 형태는 칼륨까지 몰려있어 심기능이 떨어진 분에겐 고칼륨 혈증 위험도 큽니다. 반면 양배추 김치절임은 나트륨이 높아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사구체 내 고압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단백뇨와 경화로 이어집니다. 잠시 뒤 이 2가지 실수가 어떻게 EGFR을 가파르게 떨어뜨리는지, 아침에 어떤 초기 신호가 구조 요청을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현실적인 탈출구 2가지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3에서 5분 찌어 유효 성분은 지피구 칼륨 옥살레이트를 낮추는 법, 그리고 신장 상태에 맞춘 따뜻한 음료 조합으로 안전하게 임유를 붓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르신들이 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초간단 7일 계획과 함께 드립니다. 어느 끼에 얼마만큼 소금 대신 무엇에 찍어 먹을지, 체중 혈압 부종은 어떻게 관찰할지, 언제 EGFR 크레아티닌 요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ACR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까지요. 가까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김 선생님은 위가 아플까봐 아침마다 채소즙 2포를 마시고 싱거우면 밥이 안 넘어간다 며 몇 끼니 김치를 더 집어 드셨습니다. 6개월 뒤 신발이 꽉 끼고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 걸 느꼈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압이 전보다 높아졌고 신장 수치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그는 따뜻한 찐 양배추로 바꾸고 포장 주스를 끊고 짠 양념을 줄이며 아침 저녁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8주가 지나자 가벼운 부종이 줄고 혈압이 안정됐으며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도 완화됐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사구체를 보호하고 여과 압력을 낮추며 당과 나트륨을 줄여 몸이 스스로 훌륭한 일을 하도록 도운 것뿐이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의 습관 위험도를 측정해 볼게요. 포장 채소즙을 마시거나 매일 짠 절임 양배추 김치를 드신다면 지금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0. 그 숫자가 제가 표준 식단안을 조정하고 한국식 싱겁게 먹는 요령을 제안하며 고위험군에 먼저 권할 검사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와 주세요. 신장을 해치는 양배추 섭취법 2가지, 신장을 살리는 2가지, 그리고 사구체 내 압력을 낮추고 EGFR 저하를 늦추면서도 한식 밥상이 여전히 맛있고 신장에는 가볍도록 만드는 7일 실천 계획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2부. 매일 아침은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긴급 속보다. 변기 뚜껑을 열고 거울만 봐도 이야기의 절반은 읽을 수 있다. 소변에 거품이 두텁게 생기고 오래 가지며 물을 내려도 표면에 장거품이 자꾸 떠 있으면 그것은 사구체 여과장벽을 통과해 알부민이 새고 있다는 흔적일 수 있다. 강한 소변줄기나 변기 세정제로 잠깐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는 거품과는 다르다. 여러 날 연속으로 지속되는 끈질긴 거품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알림이다. 색도 단서다. 맑은 다망색이면 되게 괜찮다. 진한 홍차색, 콜라빛 갈색, 혹은 우윳빛으로 탁하면 과도한 농축, 현미경적 혈뇨, 요로 감염을 시사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자극적인 암모니아 냄새가 동반되면 더더욱 점검이 필요하다. 동시에 거울로 눈꺼풀이 부어 있는지 보고
양말을 신은 뒤 발목에 남은 자국이 오래가지는 않는지 살피고 정강이뼈 위를 손가락으로 3에서 5초 눌렀다 떼었을 때 자리가 패여 있으면 수분 저류에 의한 함뇨 부종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어젯밤 평소처럼 물을 마셨는데 오늘 아침 유난히 소변이 적지 않았나? 60세 이상에서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고 소변색이 진하거나 탁하며 얼굴 다리가 붓거나 소변량이 적은 아침 3징 후가 일주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신장의 조용한 비상신호로 보아야 한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라 통증 없이 깊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앞서가야 한다. 집에서는 기상 직후 아침 식사와 약 복용 전 등받이에 기대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팔둘레에 맞는 커플을 착용한 뒤 5분 휴식하고 1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하여 평균을 낸다. 여러 날 연속으로 아침 혈압이 가정기준 851-35MILL-IMETE-ROFME-RCU-ROI를 넘거나 24시간 평균이 801-301-MILL-IMETE-ROFME-RCU-ROI를 넘는다면 사구체를 짓누르는 높은 압력이 있다는 뜻이니 행동이 필요하다. 혈압 일지와 함께 매일 아침 배뇨 후 체중을 잰다. 48시간 동안 1에서 2kg이 늘면 한 끼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대개 수분이 찬 것이다. 이어서 다리 부종이 따라온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68세 박 씨는 눈꺼풀이 더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으며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일었다. 진료 결과 EGFR 58ml, 분 1.73제곱미터, ACR 120-MILL-IGRAMP-ERGRAM. 박 씨는 소금을 줄이고 양배추를 먹는 방식을 바꾸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꾸준히 기록했다. 3개월 뒤 ACR은 25-MILL-IGRAMP-ERGRAM으로 내려오고 EGFR은 안정되었으며 피로감과 부종이 뚜렷이 줄었다. 아침마다 10초 관찰, 5분 혈압 측정, 체중계의 숫자 하나가 박 씨에게 골든타임을 지켜주었다. 경고 신호가 보이면 추측하지 말고 EGFR, 크레아티닌,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ACR을 확인하고 혈압 일지를 지참하자. 혈중 크레아티닌은 EGFR을 추정하는 재료지만 노인은 근육량이 줄어 크레아티닌이 겉보기엔 정상이어도 신장이 이미 약해졌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권고안, KDIGO 등 노년층에서 시스타틴 C 측정이나 결합식 공식을 사용해 EGFR을 더 정확히 추정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한다. 기준을 보자. EGFR이 60ml, 분 1.73제곱미터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콩팥병을 시사한다. 연간 5ml, 분 1.73제곱미터 초과로 빠르게 떨어지면 진행이 빠르다는 신호이니 조절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ACR은 기상 후 첫 소변의 중간료로 채취하면 잡음을 줄일 수 있다. 3-MILL-IGRAMP-ERGRAM 미만은 정상. 30에서 3-MILL-IGRAMP-ERGRAM은 사구체 손상의 초기 경고인 미세알부민요. 3-MILL-IGRAMP-ERGRAM 초과는 중증이다. 발열, 격렬한 운동, 요로감염, 혈당 급상승은 ACR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어 의사는 보통 재검으로 확인한다. ACE 억제제나 ARB를 시작한 뒤 크레아티닌이 약간 오르는 것은 예측 가능한 반응인 경우가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신장에 이롭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지 임의로 약을 끊는 것이 아니다. 아침 루틴을 단출하게 세워두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거품색 탁도를 관찰한다. 체중을 잰다. 눈꺼풀과 발목 부종을 살핀다. 올바른 자세로 혈압을 잰다. 이렇게 7일간 기록한다. 이 가운데 2 이상 징후가 반복되거나 일지가 보여주는 아침 혈압이 고집스럽게 내려가지 않으면 기록을 들고 의료기관에 가서 EGFR, 크레아티닌, ACR을 검사하자. 당뇨병, 고혈압, 통풍이 있거나 과거 ACR 이상이 있었던 분은 최소 연 1회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EGFR 60이거나 ACR 3-MILL-IGRAMP-ERGRAM이면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간격을 좁힌다. 그리고 작지만 아주 큰 사실을 잊지 말자. 저녁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신장 때문이 아니어도 소변색이 진해질 수 있다. 반대로 이뇨제나 NSAID를 함부로 복용하면 상태를 가리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아침 브리핑을 올바로 읽고 표준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다시 3부 60세 이후의 신장 약화는 대개 조용히 진행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즈음엔 이미 골든 윈도우가 닫힌 뒤인 경우가 많지요. 신장 하나에는 혈액을 거르는 네프론, 사구체 플러스 세뇨관, 이 약 100만 개 있습니다. 중년 이후로는 작동하는 네프론 수가 매년 0.8에서 1%씩 줄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10년 단위로 점차 감소합니다. 초박형 여과막인 사구체 모세혈관벽은 탄력이 떨어져 손상받기 쉬워집니다. 일부 네프론이 은퇴하면 남은 네프론이 이를 보상하느라 사구체 내부 압력, 사구체 내압을 끌어올립니다. 이때도 아직 아프지 않지만 지속된 사구체 내압이 단백을 소변으로 세게하고 흉터, 섬유화를 만들며 그 결과 EGFR이 더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지점은 신장 실질에는 통증 수용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차거나 수신증, 부종으로 심피막이 팽창할 때 혹은 결석이 요로에 걸려 경련을 일으킬 때에야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EGFR이 조용히 감소하고 있어도 대부분 평소처럼 생활하고 가끔 피곤하거나 약간 붓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정도일 뿐이라 병원을 찾지 않죠. 적지 않은 분들이 EGFR이 이미 45ml, 분 1.73제곱미터 아래로 떨어진 뒤에야 병원에 오며 가장 효과적인 개입 시기를 놓칩니다. 이 과정을 가속하는 공범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오래 지속된 고혈당은 최종당 화산물 에이지스를 축적시키고 사구체 기저막을 두껍게 하며 간질, 중간질 영역을 확장합니다. 초기에 과여가 가 있는 듯 보이다가 곧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지요. 고혈압은 또 소동맥의 유리질환을 일으켜 사구체를 먹여 살리는 극미세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염분 민감성이 평균보다 높아 같은 양의 나트륨을 먹어도 혈압과 사구체 내압이 더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단백뇨가 일찍 나타나고 EGFR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는데 본인은 건강한데 다만 다리가 좀 붓네 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노화 생리도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갈증 감각이 둔해지고 소변 농축 희석 능력이 떨어지며 낮에는 탈수가 쉽고 밤에는 남은 소금과 물을 배출하려 애써 야간뇨가 생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피질은 얇아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구체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흔히 간과되는 일상 약물의 소용돌이가 더해집니다. 디스테로이드 성 수용진 통제, NSAID는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EGFR을 떨어뜨릴 수 있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를 장기 복용하면 만성 콩팥병 진행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뇨제나 이뇨 성분이 있는 한약 허브를 임의로 쓰면 체액량이 줄어 이미 약해진 신장에 급성 손상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뚜렷한 통증 경고 없이 벌어집니다. 경기사는 67세 박 씨를 떠올려 봅시다.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은 정상이어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CKD-EPI로 계산한 EGFR은 3년 사이 76에서 62ml, 분 1.73m2로 내려왔고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ACR, 은 45mILLIGRAMPERGRAM로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두덩이 잘 붓고 아침 가정혈압이 대개 84분의 138로 나온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매일 걷기도 하는데 신장은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선 셈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혈압을 80분의 130에 가깝게 최적화하고 나트륨을 하루 2g 미만으로 제한하며 혈당을 목표치로 관리하고 ACR을 주기적으로 추적하면 EGFR 하락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2019에서 2024년의 여러 연구는 SGLT2 억제제가 사구체 내압을 낮추고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일부 비당뇨 환자에서도 심부전 진행을 늦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일찍 발견해 네프론을 보존하는 전략을 의료진과 상의할 이유가 더욱 분명합니다. 왜 골든 윈도우를 놓치기 쉬울까요? 대개 크레아티닌만 보기 때문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량의 영향을 크게 받고 보통은 늦게 상승합니다. 특히 노인은 근육량 감소로 수치가 괜찮아 보이지만 EGFR은 이미 내리막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기 단백 누출의 표지자인 ACR 검사는 6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매년 선별검사를 권고한다는 국제 지침이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CR 230에서 300mILLIGRAMPERGRAM일 때는 생활습관 교정과 적절한 치료로 단백뇨가 종종 호전되지만 300mILLIGRAMPERGRAM을 넘으면 섬유화 속도가 급가속합니다.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퍼즐은 야간 혈압 리듬입니다. 많은 노인이 밤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비하강형 패턴을 보여 사구체가 24시간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른 아침 가정혈압을 재고 7일 연속 혈압 일지를 써서 진료실에 가져가면 이런 위험한 패턴을 파악해 약 조절과 저염 시기를 맞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 국물 통조림 등에 숨어있는 염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노인은 나트륨 배설 효율이 떨어져 한 끼만 짜도 수시간 동안 사구체 내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60세 이후의 신장 약화는 지속적인 마모입니다. 내프론은 줄고 여과막은 더 얇고 단단해지며 기저질환이 사구체 내압의 소용돌이를 가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무통으로 일어납니다. 남아있는 사구체를 지키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크레아티닌만 보지 말고 EGFR을 계산하고 ACR로 초기 단백 누출을 포착하며 가정혈압으로 사구체 내압을 간접 감지하고 창이 열려있을 때 제때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탁과 처방전에서의 작은 조정 하나하나가 더 단단한 신장으로 버티는 몇 해의 시간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PHN4 양배추는 분명 위에 좋은 마법의 채소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는 조건부 마법에 가깝다. 이유는 명확하다. 생양배추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2에서 3g, 칼륨이 거의 200mg 들어있고 케르세틴, 캠페롤 같은 폴리페놀과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잘게 썰어 잠시 두었을 때 미로시나아제가 활성화되어 설포라판 같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된다. 식이섬유는 유익한 장내균을 먹여 혈중 요독성 물질, 인독실 황산염, 피크레졸 등 생성을 줄여주고 폴리페놀과 설포라판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활성산소를 중화해 콩팥의 혈관벽을 더 탄탄하게 돕는다.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수 연구에서도 십자화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혈압 조절이 더 수월하고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ACR, 이 시간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었다. 핵심 기전은 사구체 여과막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이점은 양배추를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먹느냐에 따라 60세 이후의 콩팥에 달라진다. 문제는 양배추가 농축되거나 소금당과 함께할 때 생긴다. 60세 이후에는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구체의 수가 줄고 여과막은 얇아져 탄력이 떨어진다. 이때 여과압을 갑자기 올리거나 전해질 균형을 흔드는 어떤 것도 콩팥을 과부하로 몰고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스 추출물, 디톡스, 가루 같은 양배추 농축 제품은 압착 여과 과정에서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식이섬유라는 자연의 브레이크를 대부분 제거하고 대신 칼륨을 포함한 용해 성분을 몰아넣는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 EGFR 245ml 분 1.7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에이스 억제제 ARB 스피로놀락톤처럼 칼륨을 유지시키는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겐 무해해 보이는 야채 주스 한 컵이 혈중 칼륨을 빠르게 올려 근력 약화, 절임, 심하면 부정맥까지 부를 수 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점은 마시기 편하게 하려고 사과배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더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어 요산 생성을 늘리고 노년층 관찰 연구들에서는 과당이 든 음료가 통풍과 만성 콩팥병 진행과 더 밀접히 연관된다는 결과가 적지 않다. 요산이 오르면 사구체 미세혈관은 염증과 섬유화에 취약해지고 알부민류가 악화되니 60세를 넘긴 뒤엔 특히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짜게 만든 양배추는 이로운 점을 해로운 쪽으로 뒤집는 덫이 되기 쉽다. 배추김치 절임류 혹은 양배추를 데쳐 쌈장, 고추장에 듬뿍 찍어 먹는 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크게 끌어올린다. WHO는 하루 나트륨 2.000mg 미만을 권하지만 김치 50g만으로도 300에서 500mg을 가볍게 넘긴다. 이것을 하루 2에서 3번 먹고 거기에 국이나 찌개에 액젓 간장까지 더하면 어느새 권장량을 초과하기 쉽다. 이미 얇아진 콩팥의 나트륨은 혈관 내 수분을 끌어들여 사구체 내 압력을 올리고 알부민뇨를 유발하며 섬유화를 촉진한다. KDOQI와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공통으로 나트륨 감소가 혈압과 알부민뇨를 낮춘다고 강조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싱겁게 먹는다 고 말하지만 아침 혈압이 높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경우가 잦다. 계량 스푼으로 재고 양념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면 소스와 통조림에서 오는 숨은 나트륨 하루 섭취량의 절반을 넘기는 일이 흔하다.
양배추 요리에 과일의 자연당을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해한 것도 아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노년층에선 주스나 달콤한 간식 같은 빠른 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재빨리 떨어뜨려 혈당 변동성을 키우는데, 이는 사구체를 포함한 미세혈관 내피 손상과 관련이 입증된 위험 요인이다. NHANES, ARIC 같은 대규모 코호트 분석에서도 다당 음료 섭취가 만성콩팥병과 요산 상승 위험의 증가와 연관되었다. 그 습관이 위에 좋은 양배추 주스라는 믿음과 결합되면 위험은 더더욱 조용히 누적된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지날수록 더 좋다는 믿음이다. 십자화과 채소의 강점은 소화의 생체 리듬에 맞춰 섭취할 때 가장 잘 발휘된다. 즉, 잘게 썰어 잠시 두어 미로시나아제를 활성화시키고 살짝 익혀 설포라판을 더 안정적이고 흡수 잘 되는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반대로 샷 형태 농축액이나 대용량 분말은 노화된 콩팥의 전해질 완충 대사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역시 높은 염분의 효과가 가려지기 쉽다. 콩팥병 환자에겐 유익균의 장점이 나트륨의 해로움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며 일부 가공소스에는 인산염 첨가물이 들어있어 혈중인을 올리고 만성 콩팥병에서 혈관 석회화를 부를 수 있다. 72세의 박 어르신은 고혈압이 있고 EGFR은 50이 전후다. 아침마다 양배추 사과 주스가 해독에 좋다고 믿고 점심 저녁엔 밥맛이 산다 며 김치를 곁들였다. 석 달 뒤 체중이 1에서 2kg 늘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남았으며 검사에선 ACR2 조금 올라가고 혈중 칼륨은 상한에 근접했다. 이후 따뜻하게 찐 양배추를 옅은 참기름만 살짝 더해 먹고 시판 주스를 끊으며 짠 장류를 크게 줄이자 아침 혈압이 더 고르게 내려가고 부종이 줄었으며 ACR 상승도 멈췄다. 같은 양배추라도 한쪽은 사구체 여과막의 과부하를, 다른 쪽은 미세혈관을 절제 속에 보살피는 차이다. 그래서 양배추는 형태는 맞게 양은 적절히 곁들이는 재료는 현명하게 지킬 때 비로소 나이 든 콩팥에 이롭다. 통째로 먹거나 식이섬유를 살린 스무디 형태가 식이섬유를 걸러낸 농축액보다 안전하다. 레몬, 마늘, 볶은 참깨 같은 산뜻한 향의 양념은 소금과 짠 장류보다 낫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시럽이나 주스 대신 식사와 함께 작은 과일 한 조각을 곁들여라. 그렇게 해야만 양배추의 식이섬유 폴리페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보호자 역할을 다하고 60세 이후의 콩팥이 매일 편안하고 오래 버틸 힘을 얻게 된다. 다시 5부 60세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양배추 주스를 마시는 게 영양을 가장 빨리 온전히 받고 위에도 편하고 해독에도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양배추를 끝까지 착즙해버리면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거의 사라집니다. 당분과 유효 성분을 붙잡아 천천히 풀어주는 섬유의 그물망이 없어지면 자유당, 프리슈가스, 이 그대로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갑자기 치솟으며 나트륨과 수분이 체내에 머물게 됩니다. 약해진 노화 신장에서 얇아진 사구체는 더 높은 여과 압력을 버텨야 하니 마치 낡은 정수 필터에 급류를 통과시키는 격입니다. 이것이 사구체 미세혈관의 은밀한 염증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단백뇨가 늘며 EGFR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더 나쁜 것은 시중의 양배추 주스 대부분이 양배추만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톡 쏘는 향을 가리고 마시기 쉽게 하려고 제조사는 흔히 사과, 배, 혹은 과당이 많은 옥수수 시럽을 섞습니다. 과당은 포도당처럼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간으로 직행해 ATP를 소모시키며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요산이 올라가면 혈관 내피 기능이 흐트러지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사구체로 들어오는 구심성 세동맥에서 활성화되어 사구체 내압이 더 높아지고 혈관벽 경화가 빨라집니다. 다수의 종설은 당분이 많은 음료, 특히 과당이 많은 음료가 만성콩팥병과 통풍의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든다고 지적해왔고, 국제 신장 관련 단체들 역시 혈당 관리와 자유당 제한을 통해 사구체의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라벨에 농축 과즙, 사과, 배 혼합,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농축 과일 주스가 들어있다면 그건 여전히 자유당이며 여전히 혈당 급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신장은 자연당과 첨가당을 구분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바로 농축이라는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양배추는 원래 칼륨이 아주 높은 식품은 아니지만 한 줌 또 한 줌을 짜서 겨우 한 모금의 즙만 뽑아내면 한 모금에 들어가는 칼륨 양은 평소 접시 한 가득 먹을 때보다 몇 배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EGFR의 낮은 분, 특히 45ml 분,
1.7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에이스 억제제, ARB, 스피로놀락톤 같은 칼륨 보존약을 쓰는 분이라면 작은 컵의 농축 주스만으로도 혈중 칼륨이 올라 근력 약화, 저림,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채소를 마신다는 무해한 습관 때문에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치료 지침은 언제나 영양소를 액체 진한 빠른 형태로 들이붓기보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천천히 씹어 먹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우선하라고 강조합니다. 현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67세 박 씨는 위식도역류 때문에 하루에 양배추 주스 2팩으로 바꿔 마셨습니다. 석 달 뒤 요산은 6.3mg, DL에서 8.1mg, DL로 올랐고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잦아졌으며 검사에서는 ACR,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양사 지도로 포장 주스를 완전히 끊고 대신 양배추 100에서 120g을 3에서 5분 찐 것을 따뜻할 때 참기름 한두 방울과 함께 먹게 했고 마시고 싶을 땐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 식이섬유를 그대로 살린 묽은 스무디로 대체하도록 하자. 8주 후 박 씨의 요산은 1mg, DL 이상 떨어졌고 ACR 2호전되었으며 다리의 묵직함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양배추를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려놓아 식이섬유가 당, 지방,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양배추를 마시는 형태로 쓰고 싶다면 착즙기보다 믹서기를 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잎을 통째로, 섬유까지, 미지근한 물 또는 입맛에 맞으면 얼음 몇 개과 함께 넣고 향을 위해 레몬 한 조각, 알싸함을 덜기 위해 생강 몇 조각을 추가해 20에서 30초 갈아 식사와 함께 천천히 넘기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나 약간의 좋은 지방과 같이 먹으면 당 흡수 속도가 더 느려져 사구체에 주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사과, 배, 꿀, 옥수수 시럽, 그리고 제로 칼로리 감미료도 절대 추가하지 마세요. 단맛을 자극해 당 갈망을 키우고 하루 자유당 섭취를 넘기기 쉬워집니다. 이미 고칼륨혈증을 직접 받았거나 EGFR이 낮은 분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여전히 마시기가 아니라 먹기, 양배추를 찌거나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볶아 잘 씹어 익은 채소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시기에서 먹기로 바꾸되 위에 편안하게 적응하려면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썰어 30에서 40분 정도 그대로 두어 비로시나아제 효소를 활성화한 뒤 3에서 5분 짧게 쪄주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가 부드러워져 소화가 한결 수월해지고 신장의 미세혈관에 이로운 설포라판도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따뜻할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두 방울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K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더 좋아져 혈관벽을 튼튼하게 돕습니다. 채소를 마시기에서 채소를 온전히 마실 때는 섬유를 살린 무가당 스무디로 바꾸는 일은 사구체 여과압에 브레이크를 걸고 자유당과 요산의 거센 파고를 누그러뜨리며 농축 형태로 인한 고칼륨혈증 위험까지 피하는 선택입니다. 느리게, 꾸준히, 자연의 본 모습대로, 그래야 60세 이후 양배추가 얇아진 사구체에 강한 일격을 날리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신장에 든든한 벗이 됩니다. 육창.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어르신들이 속에 좋다며 한 모금씩 드시는 80에서 100ml짜리 작은 채소 주스 한 봉에 평균 8에서 18g 의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간단히 환산해보면 설탕 작은 술 1스푼이 약 4g이니 하루에 2에서 3봉만 마셔도 설탕 4에서 6스푼을 피 속에 넣는 셈입니다. 일부 더 단 제품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채소를 마신다는 느낌 때문에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섬유질이 걸러져 당이 거의 즉시 흡수되고 채소를 그대로 먹을 때보다 혈당이 더 빨리 치솟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여과력이 이미 떨어져 있어 이런 갑작스러운 혈당 피크가 사구체를 반복적으로 혹사시킵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홀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 문제만이 아닙니다. 포장 주스에서 흔히 만나는 당은 사과, 배, 옥수수 시럽에서 온 과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처럼 근육과 뇌에서 바로 쓰이지 않고 주로 간에서 대사되며 요산을 만듭니다. 요산이 오르면 사구체 미세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여과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알부민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고령층은 이 악순환에 더 민감합니다.
당을 빨리 마신다. 오른쪽 화살표 인슐린이 오른다. 오른쪽 화살표 요산이 오른다. 오른쪽 화살표 미세혈관이 손상된다. 오른쪽 화살표 추정 사구체 여과율 EGFR 이 서서히 떨어진다. 설탕이 든 음료에 관한 대규모 관찰 연구들은 만성 콩팥병, CKD, 진행과 통풍 위험 증가와의 관련성을 일관되게 보고했고, 남녀 성인 대상 분석에서도 과당이 많은 음료 섭취가 용량 반응적으로 통풍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층에서는 여기에 동맥경화와 사구체 탄성 감소가 더해져 악영향이 커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자유당류 섭취를 총열량의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 성인 기준 약 25g 1으로 권고합니다. 채소 주스 2에서 3봉만으로도 이 최적 기준을 대부분 소진하거나 넘길 수 있는데, 아직 과자나 밀크티는 시작도 안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만 볼까요? 인천의 67세 김씨는 위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아침 양배추 사과 주스 2봉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3개월 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HbA1c가 살짝 상승했고, 요산은 경고선에 닿았으며 오후엔 다리 부종이 뚜렷해졌습니다. 확인해보니 봉지 하나 90ml, 애당 10g이 들어있고 성분에 옥수수 시럽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주스를 끊고 양배추를 3에서 5분 쪄서 참기름 한 숟가락과 함께 씹어 먹고, 음료가 당길 땐 감미료를 넣지 않은 통째로 간 스무디로 섬유질을 그대로 챙기며 아침마다 혈압과 체중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8주 후 혈당이 안정되고 부종이 줄었으며 요산도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핵심은 액체당을 피하고 식품의 섬유질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왜 섬유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 배출을 늦추고 소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자연 브레이크 역할을 해 혈당과 인슐린의 꼭지점을 낮춥니다. 동시에 장내 미생물은 섬유질로 단쇄지방산 SCFA를 만들어 콩팥 혈관 내피에 가벼운 항염 효과를 냅니다. 섬유질이 걸러지면 이런 이점은 사라지고 약해진 여과 혈관의 당 쇼크가 곧장 가해집니다. 간과하기 쉬운 사실도 있습니다. 정제당 무첨가라고 적혀 있어도 사과배 포도 농축액에서 온 자연 유래당을 넣어둔 경우가 많은데, 대사적으로는 이 과당도 똑같은 자유당류입니다. 게다가 80에서 100ml라는 소용량은 포만감을 주지 못해 모자라니까 두세 봉을 단숨에 마시기 쉽습니다. 액체는 씹는 음식만큼 포만 신호를 잘 일으키지 못하니까요. 반면 양배추 반 공기만 쪄서 10-15분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고 혈당 급등을 막으며 사구체의 여과 압박도 누그러뜨립니다. 통풍력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 2에서 3봉의 단주스를 식사 때 작은 크기의 통과일, 섬유질 유지, 과 제대로 조리한 양배추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요산 조절이 나아져 발작 빈도가 드물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하면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설탕 음료 통풍 연구들이 거듭 경고해왔지요. 요약하면 80에서 100ml 한 봉에 든 8에서 18g 위당은 적어 보이지만 하루 2에서 3봉이면 설탕 작은 술 4에서 6스푼과 맞먹어 혈당을 악화시키고 요산을 올리며 나이 들수록 얇아지는 콩팥 여과막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마시는 습관에서 씹어먹는 양배추로 혹은 감미료 없이 섬유질을 살린 스무디로 바꾸는 순간 혈당 요산 사구체 여과 압력이라는 세 개의 폭탄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셈입니다.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이지만 60세 이후에도 남아있는 콩팥 기능이 쉬고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결정적 한 수가 됩니다. 파트 7.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는 양배추 주스와 각종 농축 채소즙에는 아주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칼륨이 지나치게 농축돼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몸이 남는 칼륨을 잘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EGFR가 45mILLITERPERMINUT 1.73제곱미터 미만이면 칼륨 배설 능력이 뚜렷이 떨어져서 농축 주스 몇 팩만 더해도 전해질 균형이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장 보호를 위해 칼륨을 보존하는 약, 즉 에이스 억제제, 에날라프릴, 리시노프릴 등 ARB, 로사르탄, 발사르탄 등 나스피로노락톤, 에플레레논을 복용 중이면 고칼륨혈증과 부정맥 위험은 더 올라갑니다. 이 약들이 우리 몸의 자연산 칼륨 배출 밸브인 알도스테론을 낮추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채소 마실 뿐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지만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지점이 불씨가 되곤 합니다.
수원에 사는 68세 김 여사를 기억합니다. EGFR38MILLILITRPERMINUT 1.73제곱미터였고 경도 신부전으로 로사르탄과 스피로노락톤을 복용 중이었죠. 다리가 조금 붓자 신장에 좋으라 며 양배추즙을 하루 100ml짜리 2팩. 거기에 오후엔 디톡스 채소 스무디까지 더했습니다. 어느 아침 몇 계단만 올라도 다리가 납처럼 무겁고 손끝이 저릿저릿, 심장 박동이 뒤죽박죽 뛰었습니다. 병원에 오니 혈중 칼륨이 6.2 mmol,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농축 주스를 끊고 소량의 찐 양배추로 바꾸며 약을 조정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자 칼륨이 4.7로 내려가고 맥박도 안정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응급실에서 수없이 반복됩니다. CKD 환자들이 물 대신 채소즙을 마시며 좋은 일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미 약해진 필터, 신장에 액체 칼륨을 붓고 있는 셈이니까요. 왜 농축이 위험할까요? 생양배추 100g에는 보통 칼륨이 170에서 2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에서 250ml 주스를 만들려면 채소를 2~3배 써야 하고 섬유질을 걸러버리니 몇 모금 만에 미네랄을 한꺼번에 들이키게 됩니다. 시중의 채소즙 영양성분표에는 200에서 250ml 당 칼륨 400에서 700mg이 적혀 있고 일부 저나트륨 제품은 칼륨이 더 높습니다. 하루 2에서 3팩만 마셔도 음료로만 800에서 1을 섭취하게 되죠. 위사가 고칼륨 경향이 있으면 하루 총 칼륨을 2.000에서 2으로 제한하라 했던 걸 떠올려 보세요. 더 문제는 많은 제품이 칼륨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 깜깜이로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KDIGO와 최근 신장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조용히 진행되며 특히 CKD 환자와 에이스 억제제, ARB 또는 알도스테론 디랑제를 쓰는 분들에서 그렇습니다. 정상 혈중 칼륨은 3.5에서 5.0 mmol, 5.1에서 5.5는 경증, 5.6에서 6.0은 중등도, 6.0 mmol, L 초과는 부정맥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곧바로 경보를 울리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점점 심해지는 근력 저하, 일어설 때 다리가 풀리는 느낌, 입주변과 손끝 저림, 두근거림과 불규칙한 맥, 때로는 어지럼이 흔한 신호입니다. 흉통, 실신, 호흡곤란이 동반되면 응급상황입니다. 노년층에서는 설사로 인한 탈수 1번, 진통소염제, NSAID, 추가 복용, 혹은 칼륨이 많은 것들, 농축 채소즙, 바나나, 코코넛 워터, 염화칼륨 기반 대체 소금을 연달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많이 간과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사가 에이스 억제제, ARB 용량을 올리거나 스피로노락톤을 새로 시작하면 몸이 새로운 칼륨 흐름에 적응하는데 1에서 2주가 걸립니다. 이때가 가장 민감한 시기라 농축 채소즙을 곁들이면 이미 넘치는 물통에 물을 더 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 권고하는 이런 약을 시작하거나 증량할 때 1에서 2주 후 칼륨과 크레아티닌을 확인하고 이후 3에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이들 신장 보호약은 생존 이득이 있어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병에 든 액체 칼륨, 즉 농축 음료 쪽입니다. 그래도 채소 음료를 원하신다면 진하기가 위험을 좌우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섬유가 살아있는 스무디를 물과 얼음으로 충분히 희석하고 칼륨이 많은 과일을 추가하지 않는 것은 섬유를 걸러낸 원액과는 전혀 다릅니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양배추를 잘게 썰어 3에서 5분 찌고 잠깐 담갔다가 재빨리 데친 뒤 첫 물은 버려 섭취하는 것. 생식이나 농축액보다 용해성 칼륨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 읽기를 잊지 마세요. 포타슘, 칼륨 또는 K 표시가 100ml 당 300mg 이상이면 약한 신장에겐 경고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EGFR45MILLILITRPERMINUT 1.7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에이스 억제제, ARB, 스피로노락톤을 복용 중이라면 가장 안전한 길은 정해진 분량에 씹어먹는 채소이고 병에 든 농축 칼륨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부정맥 한 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팔장. 김치와 각종 절인 배추는 한식 밥상의 자존심이지만 60세 이후엔 매일 사구체의 압력을 밀어넣는 보이지 않는 수도 밸브가 되기 쉽습니다. 나트륨은 물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여 순환 혈액량을 늘리고 사구체 여과 모세혈관의 압력을 치솟게 만들어
사구체 고혈압,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게 합니다. 단백뇨.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섬유화의 흉터를 남기죠. 60세가 넘으면 모세혈관벽이 얇아지고 예비력이 줄어든 콩팥에서 이 반응 고리가 더 빠르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작아 보여도 매우 중요한 숫자 하나. 김치 50g에는 조리법에 따라 보통 나트륨이 약 300에서 5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번 먹고 여기에 쌈장, 고추장을 몇 번 찍어 먹으면 WHO 권고 나트륨 하루 2.000mg 미만을 금세 넘어섭니다. 고추장 한 큰술만으로도 나트륨이 대략 500에서 600mg, 쌈장은 400에서 600mg 정도 추가됩니다. 배추쌈을 먹으며 소스를 2번 듬뿍 찍었다면 그날 권고치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매운맛, 단맛, 감칠맛이 짠맛을 가려줘서 그렇게 짜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신장은 혀처럼 속지 않습니다. 신장은 오직 나트륨과 압력만을 볼 뿐이니까요. 작동 원리는 분명합니다. 나트륨은 혈장량을 늘리고 동시에 콩팥 내 혈관을 수축시키는 신호 경로를 활성화하며 내피를 보호하는 일산화질소, 노를 줄이고 사구체의 레닌 안지오텐신계, RAAS를 자극합니다. 그 결과 여과압이 오래 높게 유지되고 여과막이 팽팽해지며 알부민이 새기 시작합니다. 염분 민감성이 높은 아시아 고령층, 거기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다면 평소보다 짜게 먹는 몇 주만으로도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ACR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영양조사 KNHANES 자료는 높은 나트륨 섭취가 성인에서 혈압 상승과 미세알부민뇨 위험 증가와 관련됨을 보여줍니다. KDOQI, KDIGO 지침 역시 고혈압 또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나트륨을 하루 2g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그 모습은 생활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기사는 최 씨, 68는 스스로 싱겁게 먹는다고 여겼지만 하루 3번 김치를 먹고 데친 양배추를 쌈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아침 혈압은 150에서 8516mMILLIMETEROFMERCURY를 오르내렸고 발목엔 양말 자국이 남았으며 ACR은 78mILLIGRAMPERGRAM이었죠. 김치를 하루 1에서 2큰술의 소량으로 줄이고 짜게 찍어 먹는 습관을 끊어 마늘, 참깨, 레몬으로 맛을 내니 8주 만에 아침 혈압은 78132MILLIMETEROFMERCURY로 수분 체중은 1.4kg 줄고 ACR은 26mILLIGRAMPERGRAM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로 추가한 약은 없었습니다. 그저 콩팥의 압력이 덜어졌을 뿐입니다. 집에서 담근 김치는 깨끗하고 첨가물이 적으니 더 안전하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절인 채소의 유익균과 폴리페놀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나트륨 부담은 집이든 시판이든 매한가지입니다. 오히려 김치는 숙성될수록 맛이 진해져 무심코 밥이나 국을 더 곁들이게 되고 그만큼 총나트륨 섭취가 불어납니다. 배추쌈에 곁들이는 소스도 잊지 마세요. 한번 푸짐하게 찍어 먹으면 50에서 80g 김치에 맞먹는 나트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김치 절임 단계에서 소금 농도를 낮춘 저염 김치에 관한 국내 소규모 개입 연구들에서는 일반 김치 대비 4에서 8주 만에 혈압과 세포의 수분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염분을 낮추는 것 자체가 사구체를 지키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어젯밤 김치와 구이, 고추장을 넉넉히 먹었다면 아침에 반지가 꽉 끼고 얼굴이 퍼석하게 붓고 갈증이 나며 소변 거품이 오래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잠깐의 붓기가 아닙니다. 한밤사이 높은 여과압을 떠안아야 했다는 콩팥의 경고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런 짠 식사 한 번이 이미 약해진 여과막을 한 번 더 몰아붙이는 타격이 됩니다. 단백뇨는 조금씩 올라가고 내피의 만성염증은 더해지며 섬유화로 가는 길은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러니 잘못을 정확히 지목하는 것이 외관을 제거하는 첫걸음입니다. 사구체의 압력을 끌어올리는 진짜 범인은 양배추 자체가 아니라 짠 김치, 배추 절임과 쌈장, 고추장을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데친 양배추 한 접시를 보며 채소니까 콩팥에 좋겠지 라고 생각할 때 전체 그림을 떠올리세요. 소스 한 숟갈이 그 채소를 사구체에게는 부하검사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김치 50g에 이미 300에서 500mg 나트륨 하루 3번 먹고
여기에 몇 번이 찍어 먹기만 더하면 WHO 권고 나트륨 하루 2.000mg 미만을 저녁 전에 훌쩍 넘깁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을 때마다 여과막에는 작은 긁힘이 하나 더해집니다. 당장 아프진 않지만 세월을 거치며 섬유화의 흉터로 쌓입니다. 이미 EGFR이 낮거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은 그 대가를 더 빨리 치르게 됩니다. 그 짠맛을 누그러뜨리는 식사를 택하는 것, 그것이 남은 사구체의 수명을 늘리는 선택입니다. 구창. 싱겁게 먹기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다. 식탁만 보면 전혀 안 짠 것처럼 보인다. 삶은 양배추 한 접시, 담백한 국 한 그릇, 소스 조금. 그런데 하루 총 나트륨은 조용히 상한선을 넘는다. 가장 큰 숨은 원천은 느엉맘, 액젓, 간장, 한국의 장류, 쌈장, 고추장, 된장, 국물, 그리고 통조림이다. 양배추를 삶아 진하게 찍어 먹는 무해해 보이는 습관은 매 끼니 신장의 사구체에 압력을 더하는 일과 같다. 티스푼 1 작은 술, 5ml, 느엉맘만으로도 나트륨 400에서 500mg, 간장 1 작은 술은 250에서 350mg, 고추장이나 쌈장 한 큰술, 15ml는 보통 450에서 650mg, 흔한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한 그릇은 1.000에서 1, 저지방 통조림도 결코 저염이 아니어서 1회 제공량당 600에서 900mg이고 한 캔은 대개 2회 제공량으로 잡는다. 그래서 별거 아니게 양배추를 두어 번 찍어 먹고 거기에 국 한 그릇과 김치 몇 점만 더해도 2.000mg WHO의 하루 권고 한도에 가볍게 닿는다. 그것도 점심 한 끼에. 수원에 사는 68세 김 어르신도 나는 아주 싱겁게 먹는다 고 장담했다. 아침엔 삶은 양배추에 느엉맘 소스 1 작은 술 450mg, 점심엔 된장국 한 그릇 1.300mg, 애쌈장 한 큰술 550mg, 저녁엔 국 반 그릇과 간장 플러스 식초 소스 몇 숟갈 400mg. 쌀이 계량 스푼으로 재서 앱에 입력해보니 총 나트륨이 간식도 빼고 거의 2.700mg이었다. 소스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물을 덜 먹으며 쌈장을 레몬즙 다진 마늘 볶은 후추로 바꾼 지 2주 만에 아침 혈압이 평균 6에서 8mILLINTROFMERCURY 내려가고 발목 부종이 쏙 빠졌다. 숨은 소금만 덜어도 신장이 버티는 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작은 증거다. 한국의 영양조사들에서도 어르신 나트륨 섭취의 큰 몫이 국, 김치, 찍어 먹는 소스에서 온다고 보고했고 만성 신장병 연구들 역시 나트륨 과다가 단백뇨를 늘리고 EGFR 저하를 가속한다고 보여준다. 그러니 국물의 짠맛 2든 소스의 짠맛 2든 위험도는 매한가지다. 문제는 60세 이후엔 미래 기능이 떨어져 짠맛 감각의 기준이 틀어지기 쉽다는 것. 그래서 더 짭짤이 찍어야 겨우 간이 맞는 느낌이 들고 신장에 가벼운 해법처럼 보이던 삶은 양배추가 진득한 소스에 연달아 푹푹 찍히는 순간 여과 압력을 끌어올리는 견인차로 바뀐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양념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수치를 현실로 만드는 데 있다. 찍는 그릇 옆에 4분의 1에서 2분의 1 작은 술 계량 스푼을 놓고 정해진 만큼만 덜어 쓴 뒤 그릇을 치운다. 식탁용 소금 4분의 1 작은 술엔 나트륨이 약 575mg, 느엉맘, 간장은 한 끼에 최대 2분의 1 작은 술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찍어 먹기보다 요리에 간하기를 연습하자. 직접 간을 맞추면 양배추 100g 당 나트륨을 통제할 수 있지만 찍어 먹으면 손이 즐거울수록 나트륨은 끝없이 오른다. 대신 신맛, 향, 매운맛을 더해 짠맛 욕구를 분산시키자. 레몬즙이나 사과식초, 다진 마늘, 볶은 후추, 볶은 참깨, 고춧가루, 향채를 활용하면 미각이 더 빨리 만족해서 소금을 덜 쓰게 된다. 라벨의 숫자도 잊지 말자. 통조림이나 소스를 살 땐 100g 당 나트륨 120mg 이하면 저염, 600mg 이상이면 고염이다. 마이파이트너스 펄, 크로노미터 또는 한국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데이터 포털 같은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확인된다. 그리고 3일 실험만 해보자. 찍어 먹는 소스를 계량 스푼으로 잰 총량, 마신 국물까지 앱에 입력해 합산하고 다음날 아침 혈압과 발목 부종을 관찰한다. 대부분은 숨은 소금의 양만큼 혈압선이 살짝씩 올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그 다음엔 작은 규칙을 세운다. 국이 있는 끼니엔 소스 접시는 뺀다. 쌈장이 있으면 간장은 추가하지 않는다. 삶은 양배추는 미리 식초, 마늘 볶은 참깨로 살짝 간을 해두고 절대로 찍고 또 찍고 하지 않는다.
숫자가 분명해지는 순간 진짜 저염이 그냥 그런 저염을 대체하고 신장의 사구체는 제 생리적 압력을 되찾는다. 다시. 파트 10. 이제 판을 뒤집을 때다. 만병통치약을 줬기보다 남아있는 사구체를 똑똑하게 지키자. 사구체를 여러 해 쓴 정수기 안에 얇은 여과망으로 떠올려보자. 소금 1g, 한 번이 식후 고혈당, 한 잔의 진한 주스가 흐름의 압력을 매번 밀어 올려 그 망을 더 빨리 해지게 만든다. 사구체 보호의 철학은 매일의 여과 압력을 낮추고 소금과 첨가당을 줄이며 동시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미량 영양소를 최적화해 남은 여과 단위가 과부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렇게 하면 EGFR, 추정 사구체 여과율, 위 하락 속도가 느려지고 단백뇨와 부종이 줄어든다. 기전으로 보자면 나트륨은 물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여 순환 혈액량을 늘리고 사구체 내압을 높여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게 한다. 식이 나트륨을 세계 권고치에 가까운 하루 2.000mg 이하로 낮추면 혈압과 단백뇨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종설은 의사가 처방한 RAEAS,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 억제제와 병행할 때 감염, 렁, 노, 킵, 단백뇨 감소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보여준다. 단당류, 특히 사과배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가당 음료나 야채 주스의 과당은 식후 혈당을 급등시키고 요산을 올린다. 두 요인은 일시적인 사구체 과역과를 부추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경화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된다. 첨가당을 끊고 채소를 마시는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며 과일은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식과 함께 씹어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그만큼 사구체 내 압력의 부담도 줄어든다. 반대로 식이섬유와 항산화 미량 영양소는 부드러운 방패 역할을 한다. 채소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을 먹여 살리며 신장이 약해질수록 축적되기 쉬운 장유래 독성 물질, 피크레솔, 인독실 황산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양배추는 60세 이상에게 특히 좋은 선택이다. 열량이 낮고 칼륨은 적당하며 폴리페놀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다. 잘게 썬 뒤 30-40분 쉬게 하고 3에서 5분만 쪄내면 미로시나아제가 활성화되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신장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낮추는 잠재력이 연구되어 왔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작은 수를 더하면 비타민 K와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좋아져 혈관벽 탄력과 신장 혈류에 보탬이 된다. 동시에 쌈장, 고추장, 액젓, 간장 같은 짭짤한 찍어 먹기 습관은 완전히 끊어 사구체에 압력을 더하지 않도록 하자. 올바르게 실천하면 몇 주만 해도 차이를 볼 수 있다. 부산의 68세 김여사 이야기. 예전에는 매일 야채 주스 2팩을 마시고 세 끼마다 김치를 곁들였다. 첫 주부터 주스를 끊고 점심과 저녁에는 따뜻하게 찐 양배추 100g을 곁들여 마늘, 후추, 볶은 참깨로만 간을 했다. 짠 소스는 끊고 라벨을 확인해 나트륨을 하루 2g, 2.000mg 이하로 유지했으며 단 것은 주식과 함께 반쪽 사과로 대체했다. 4주 후 가정혈압은 85분에 145에서 781 28mILL IMET ROFME RC URY로 내려갔고 가벼운 발목 부종이 사라졌으며 아침 거품료도 뚜렷이 줄었다. 외래 추적에서 뇨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은 180에서 95mILL IGRAMPE RGRAM으로 낮아졌고 EGFR은 이전처럼 미끄러지듯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단순한 물리다. 소금을 줄이면 체액량과 사구체 내압이 내려가고 당을 줄이면 식후 과여과의 타격이 사라진다. 섬유와 항산화를 더하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가라앉고 여과망이 회복될 시간을 번다. 과학도 이 접근을 지지한다. 최신 가이드라인은 801300mILL IMET ROFME RCU ROI 미만을 목표로 한 혈압 조절과 나트륨 제한이 단백뇨를 줄이고 만성 신부전의 진행을 늦춘다고 강조한다. 관찰 연구에서는 가당 음료가 만성 콩팥병 진행과 통풍의 위험을 높이는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노년층은 하루 약 20에서 30g, 가스를 피하려면 서서히 증량, 이 요독물질 농도와 연관되어 더 낮다고 보고된다. 이를 토대로 따뜻이 찐 양배추 80에서 120g을 하루 1에서 2회, 적정량의 통곡물과 의사가 권고한 질 좋은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은 60+의 위에도 순하고 부종과 단백뇨를 줄이기에 충분히 강력한 식탁의 처방이 된다. 사구체 보호 철학이 한국의 일상에 스며들려면 짜게 달게 마시기에서 싱겁게 덜 달게 씹어먹기로 전환하자.
직접 담근 김치는 먹기 전 정수물에 가볍게 헹구고 정말 생각날 때만 한 끼 1에서 2큰술로 제한한다. 찐 채소, 짠 소스 없이 무친 나물 등 전하트륨 반찬을 우선하고 주스 한 모금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양배추 한 입을 선택하자. 소금 없이도 미각을 깨우려면 레몬, 사과 10초, 마늘, 고춧가루를 활용한다. 매일의 여과 압력이 낮아지고 혈당이 춤추지 않으며 식이섬유와 항산화가 꾸준히 들어오면 남은 사구체는 숨쉴 시간이 생긴다. EGFR의 하락은 느려지고 단백뇨는 줄며 부종은 물러선다. 젓가락과 숟가락 그리고 매일의 꾸준함만으로도 앞으로 수년간 신장을 탄탄하게 지키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11편 이제 우리 한식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비법입니다. 생으로 먹거나 푹 삶던 양배추를 3에서 5분 짧게 찌기로 바꾸세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60세 이후에 꼭 필요한 유효 성분들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짧게 찌면 물에 녹는 칼륨과 옥살레이트, 옥살산염, 위 일부가 수증기와 맺힌 물로 빠져나가고 찌꺼기 물로 흘러 떨어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농축액을 마실 때보다 사구체 여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양배추의 섬유 구조가 부드러워지고 프록탄 같은 FODMAP도 줄어들어 어르신들께 흔한 가스참,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핵심은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도마 위에 넓게 펼쳐 30에서 40분 휴지시키세요. 이 시간 동안 채소에 원래 있던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활성화되어 글루코시놀레이트, 특히 글루코라파닌을 설포라판으로 전환합니다. 설포라판은 항산화 항염작용으로 미세혈관 장벽을 지지한다고 여러 연구, 존스 홉킨스 연구진 포함에서 보고되어 신장과 심혈관에 매우 이롭습니다. 만약 바빠서 곧바로 쪄야 한다면 찐 뒤에 겨자가루 한 꼬집을 뿌리거나 생무 몇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한 미로시나아제가 열로 줄어든 설포라판 생성을 보완해 생체 이용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주방형 표준 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팔팔 끓는 물 위에 찜기를 올리고 양배추를 넣어 뚜껑을 닫은 뒤 정확히 3에서 5분만 찝니다. 잎이 선명한 초록으로 변하고 줄기는 살짝 반투명해지며 잎 가장자리에 아삭함이 남아있을 때 바로 불을 끄세요. 7에서 10분 이상 찌면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크게 손실됩니다. 찜기 아래에 고인 물은 수용성 칼륨과 옥살레이트가 녹아있으니 국물로 쓰지 말고 버리세요. 전기밥솥만 있으시면 물이 고르게 끓어오른 것을 확인한 뒤 찜 기능으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부득이 데칠 경우에는 30에서 60초만 살짝 데치고 바로 건져 팔팔 끓임으로 영양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으세요. 따뜻하게 먹는 것이 노화된 신장에는 핵심입니다. 음식 온도가 포근하게 따뜻하면 교감신경계가 혈관을 덜 조여 차가운 음식보다 신장과 소화기로 가는 순환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생샐러드와 짠 김치에서 따뜻한 찐 양배추로 바꾼 지 2에서 3주 만에 밤에 더부룩함이 줄고 아침 배뇨가 편해지며 집에서 재는 혈압의 변동도 덜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임상적 관찰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따뜻하게 조리한 저염 채소 식사는 삼투성 부담을 낮추고 혈류의 리듬을 매끄럽게 유지해 남아있는 사구체가 숨쉬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유효 성분을 더 잘 살리려면 작은 팁을 기억하세요. 결을 따라 2에서 3cm 폭으로 썰어 열이 빨리 스며들되 무르게 익지 않게 하고 찌기 전이 기다림 시간도 지켜 미로시나아제가 충분히 일하도록 합니다. 찐 뒤에는 손에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만 살짝 식혀 드세요. 갓 꺼낸 아주 뜨거운 상태로 바로 드시면 높은 열이 계속 작용해 일부 열에 민감한 성분의 활성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맛은 다진 마늘 조금이나 간 후추 약간으로도 충분히 살아나 짜게 찍어 먹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찐 양배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짧게 찌는 방법은 신장을 가볍게 해줄 뿐 아니라 배추과 십자화과 채소의 이로운 성분도 잘 보존합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열 처리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짧은 찜은 오래 삶는 것보다 글루코시놀레이트 보존에 유리하고 생으로 먹을 때보다 복부 불편도 줄여줍니다. 한식 상차림에도 적용하기 쉬워요. 달콤한 드레싱을 곁들인 생양배추 샐러드 대신 따뜻한 찐 양배추 한 접시를 가벼운 반찬으로 내어보세요. 아삭한 단맛과 은은한 향 덕분에 자연스레 짠 양념을 덜 찾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용성 미량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 좋은 오일을 살짝 더하는 법을 소개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르기 휴지 -3에서 5분 찌기 따뜻하게 먹기만으로
양배추를 위해 좋은 채소에서 신장을 지켜주는 진짜 반찬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12부. 양배추를 3에서 5분 쪄서 따뜻할 때 영양에 기는 즉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티스푼 1 작은 술, 약 5ml, 둘러 얇은 기름막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60세 이후엔 특히 중요합니다. 양배추 속 비타민 K와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이라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노년기에는 소화효소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쉬워 작은 숟가락 한 번이 기름만으로도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줍니다. 영양 데이터에 따르면 채소와 함께 건강한 지방을 더하면 카로티노이드의 흡수가 미미한 수준에서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샐러드를 대상으로 한 일부 중재 연구에서는 기름을 곁들였을 때 무오일로 먹을 때보다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약 2에서 8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양배추의 하이라이트는 비타민 K1입니다. 기름막이 이 비타민의 혈중 흡수를 도와 혈관벽을 단단하게 하고 혈관 석회화를 조절해 주는데 이는 신장과 심장에 매우 의미가 큽니다. 참기름에는 항산화 지질 안정화 작용을 하는 리그나닌 세사민과 세사몰린이 풍부하고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 에일라, 이 두드러져 경미한 염증을 낮추고 일부 임상시험에서 혈중 지질 프로파일 개선에 도움을 보였습니다. 기름 한 작은술은 40에서 45kcal 정도로 과한 열량 부담 없이 고소함을 더해 짠 소스를 찾게 되는 욕구를 속여줍니다. 작은 요령, 채소가 따뜻할 때 기름을 두르고 10에서 15초만 가볍게 버무려 양배추 결마다 골고루 입히세요. 소금을 전혀 넣지 않아도 맛이 확 살아납니다. 맛 얘기가 나왔으니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소금과 쌈장, 고추장, 간장, 액젓 같은 짠 찍어 먹는 소스는 과감히 피하고 소금 대신 맛을 쓰세요. 레몬이나 쌀, 식초의 자연스러운 산미가 양배추 고유의 단맛을 끌어올려 나트륨 욕구를 크게 낮춰줍니다. 으깬 마늘은 알싸한 향을, 후추는 따뜻한 매운 기운을, 볶은 참깨는 고소한 경과 향을 더해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미각 연구에서는 산미와 허브 향이 싱겁다는 느낌 없이도 소금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사구체 여과압, 즉 신장에 가는 부담을 낮춰야 할 때 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칼륨염, 염화칼륨, 기반의 대체 소금을 일반 소금 대신 쓰지 마십시오.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소금 찍어 먹는 소스를 끊고 레몬, 마늘, 후추 볶은 깨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30초 만에 끝나는 레시피. 따뜻한 찐 양배추에 레몬 슬라이스 1에서 2장을 짜서 뿌리고 참기름 또는 들기름 1 작은술을 두른 뒤 다진 마늘 한 꼬집, 각간 후추 몇 바퀴, 볶은 깨 한 꼬집을 더합니다. 가볍게 버무려 바로 드세요. 양배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레몬과 깨를 만나 탁 살아나서 드셔보신 많은 어르신들이 더 이상 짠 소스를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다만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가 INR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비타민 K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식단을 바꿀 때는 의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양배추 100g에는 비타민 K1 약 50에서 90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4에서 6일, 하루 80에서 120g 위찐 양배추에 기름 1 작은술을 곁들이려 한다면 필요시 와파린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먼저 의사와 상의하고 새 습관을 시작한 뒤 3에서 7일 내에 INR을 확인하세요. 비타민 K 섭취가 들쭉날쭉한 것이 INR 변동의 주된 이유입니다. 반대로 꾸준히 일정하게 유지하면 심장과 신장 모두에 더 안전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두 가지 팁도 덧붙입니다. 볶은 깨는 향만 살릴 정도로 한 꼬집만 뿌리세요. 그 정도 양의 이는 매우 적고 무기 인산염에 비해 체내 흡수도 낮습니다. 또 들기름은 빛을 차단하는 짙은 색병에 담아 밀봉하고 냉장 보관해 오메가-3 산화를 막으세요. 냄새가 산패되어 역하고 쓴내가 난다면 이미 상한 것이니 사용하지 마세요. 어르신들께서 더 쉽게 그려보시도록 짧은 이야기를 하나 전할게요. 수원에 사는 68세 김 선생님은 원래 양배추를 푹 삶아 진한 쌈장에 찍어 드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찐 양배추에 들기름 한 작은술을 두르고 레몬 반 개를 짜 넣은 뒤 마늘, 후추와 볶은 깨 몇 알을 더하자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이 진하다는 걸 느끼셨죠.
나트륨 섭취 일지를 4주간 기록하며 짠 소스 금지 습관을 지키자. 아침 혈압이 평균 6에서 8mILL IMET ROFME RCURY 내려가고 발목 부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칼륨 소금을 쓰지 않았기에 검사에서도 칼륨 수치는 정상으로 유지되었죠. 비결은 때 맞춘 기름 한 작은술과 똑똑한 3가지 조미, 레몬, 마늘, 후추였을 뿐입니다. 양배추는 제대로 쪄서 좋은 지방과 손을 잡아주면 이 소박한 음식이 맛있는 한 첩의 약이 됩니다. 비타민 K와 카로티노이드가 더 잘 흡수되고 나트륨 없이도 맛은 살아나며 신장은 진짜로 덜 부담스럽게 되니까요. 제13부. 이제 60세 이후에도 양배추가 신장의 부담이 아니라 진짜 방패가 되도록 안전한 일회 분량과 섭취 리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끼에 80에서 120g의 양배추를 3에서 5분만 살짝 찌고 하루 1에서 2끼, 주 4에서 6일을 유지하세요. 숫자는 딱딱해 보이지만 식탁 위로 옮기면 훨씬 쉽습니다. 80에서 120g은 찐 양배추 기준으로 한국식 공기밥 그릇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 혹은 손바닥을 수북이 채웠을 때의 양에 해당합니다. 눈대중을 맞추려면 한 번쯤 저울로 재보세요. 생양배추 채선 것 250에서 300g을 짧게 쪄내면 약 100g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장에 좋은 예쁜 일회 분량입니다. 황금규칙을 잊지 마세요. 첫 삶은 물, 데친물은 마시지 말고 반드시 버리기. 칼륨이 그물로 빠져나오니 버려야 신장의 여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찌는 시간은 짧게 해서 따뜻할 때 드시면 맛은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고르게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몇 끼에 몰아서 먹을지 묻습니다. 나이 든 콩팥에는 조금씩 자주가 적은 횟수에 많이보다 훨씬 편합니다. 권하기 쉬운 예시는 주 5일은 찐 양배추를, 주 2일은 다른 색채소로 바꿔 먹되 식이섬유 총량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점심에 찐 양배추 100g에 참기름 작은 술을 더해 향을 살리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소화가 괜찮다면 저녁에 80에서 100g을 한 번 더 드세요. 하루 한 끼에서 2끼로 늘릴 때는 1에서 2주에 걸쳐 끼당 20에서 30g씩 단계적으로 올리면 장이 천천히 적응해 가스를 줄이고 신장이 약한 분들의 갑작스런 칼륨 상승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병 4에서 5기이거나 과거 고칼륨혈증이 있었던 분은 더 가볍게 가세요. 한 끼 50에서 80g 이보다 안전하며 반드시 담그기 빠른 데치기 첫 물버리기 기술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 물을 넉넉히 받아 10에서 20분 담갔다가 한번 물을 갈아주고 끓는 물에 1에서 2분만 데친 뒤 물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다시 쪄서 익히면 됩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를 위한 채소 침출, 리칭 연구에 따르면 잘게 썰어 물을 넉넉히 써 가열하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칼륨을 30에서 50% 줄일 수 있습니다. 데친 뒤 짧게 쪄주면 맛은 살리면서 칼륨 부담은 낮출 수 있지요. 같은 끼니의 칼륨이 매우 높은 음식, 감 하나, 바나나 다량, 데치지 않은 감자 등을 양배추와 함께 많이 먹는 일은 피해서 신장에 한꺼번에 압박 이가지 않도록 하세요. 작지만 효과적인 요령 하나, 양배추 전용 기준 접시를 정해두세요. 작은 접시에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게 수북이 담으면 찐 뒤 기준으로 약 90에서 100g입니다. 전자저울은 첫 주만 써서 눈대중을 길들이고 이후에는 번거롭지 않게도 꽤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후 48시간 사이 체중이 1에서 2kg 늘었다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심장이 덜컥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며칠간 양배추 1회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수분 저류나 칼륨 상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에이스 억제제, ARB,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스피로노락톤처럼 칼륨을 높일 수 있는 약을 복용 중이거나 추정 사구체 여과율, EGFR, 245ml, 분, 1.73m 미만인 분은 특히 천천히, 안정적으로 50에서 80g 범위를 지키며 위에 데치기 첫 물버리기를 우선하세요. 추적 리듬도 중요합니다. 양배추 섭취량을 눈에 띄게 바꾸거나 하루 끼니 수 증가, 조리법 변경 등 했을 때는 2에서 4주 안에 혈중 칼륨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지시에 따라 1에서 3개월 간격으로 점검하세요. 양배추 칼륨 혈압 수첩을 만들어 하루에 1끼였는지 2끼였는지, 조리법, 맥박, 부종, 혈압 수치를 함께 기록하면 좋습니다. 흔히 놓치는 포인트가 체액 저류로 인한 몸무게 변화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쟀을 때 식사량이 많지 않은데도 체중이 서서히 오른다면 신장이 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므로 양배추 분량과 전체 나트륨 섭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특정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구체가 가장 편안하게 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끼 80에서 120g 위 찐 양배추, 하루 1에서 2끼, 주 4에서 6일은 60세 이상 다수에게 안전한 기본 틀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거나 고칼륨혈증 병력이 있다면 50에서 80g으로 전략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고 담그기 짧은 데치기 첫물 버리기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구명줄이 됩니다. 익숙한 작은 접시를 들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서 칼륨 수치를 규칙적으로 살피면 양배추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묵묵히 해낼 것입니다. 섬유소, 폴리페놀, 미량 영양소를 순하게 공급하고 여과 압력을 덜어주어 콩팥의 리듬을 하루하루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일말입니다. 파트 14. 따뜻한 찐 양배추 식사 후 하루에 약 200ml 의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한 컵으로 신장에 가벼운 밀어주기를 더합니다. 이 조합은 이중 효과를 냅니다. 찐 양배추는 염분 부담을 줄이고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며 옥수수 수염은 순환 이뇨작용으로 과잉 수분과 나트륨 배출을 도와 얼굴 붓기, 발목 부종, 오후의 묵직함을 덜어줍니다. 다만 아무 때나 쓰는 처방은 아닙니다. 최근 검사에서 EGFR 245ml, 분 1.73m 이상이고 혈중 칼륨이 정상일 때만 적용하세요. EGFR 230 미만이거나 과거에 고칼륨혈증이 있었고 부정맥이 생기기 쉬운 분이라면 옥수수 수염 대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따뜻한 물을 소량씩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이 많아 안전 범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양배추 80에서 120g을 3에서 5분간 쪄서 따뜻할 때 먹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20-30분 뒤 건조 옥수수 수염 1에서 2g, 약 한 큰술 정도를 80에서 섭씨 90도 물 200ml에 넣어 10에서 15분 우리고 미지근하게 식힌 후 15에서 20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이듯 마십니다. 설탕, 꿀, 시럽은 추가하지 마세요. 은은한 자연의 단맛이면 충분합니다. 야간료를 피하려면 오후 4에서 5시 이전에 드세요. 더운 날이거나 의사가 하루 총 수분을 제한하라고 한 날에는 이 200ml를 하루 총 섭취량에 포함해 계산하세요. 처음 적응 중이라면 3에서 4일간 100에서 150ml로 시작했다가 두근거림, 쥐남, 평소와 다른 피로가 없으면 200ml로 서서히 늘리세요. 왜 옥수수 수염이 초기 단계에 적합할까요? 생약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 레이신, 아피제닌, 사포닌과 무기질이 들어있어 순환 이뇨와 요로 점막 항염 작용을 보입니다. 몇몇 소규모 시험에서 달인 옥수수 수염은 소변량을 늘리고 팽팽한 부종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EGFR이 비교적 안정적인 고령자에게 이런 부드러운 이뇨는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조금 더 배출하도록 도와 남아있는 사구체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옥수수 수염에는 자연 칼륨이 많기 때문에 여과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 EGFR 30, 나 원래 고칼륨 경향이 있는 분은 배설이 더뎌져 근력 약화, 저림, 두근거림, 심하면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따뜻한 물만 한 번에 50에서 100ml씩 나누어 하루에 걸쳐 천천히 홀짝이며 마시도록 의사 지침에 따라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부하 없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쉽도록 작은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김 여사는 EGFR 56, 혈압은 조절돼 있고 오후에 가벼운 부종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100g 윗진 양배추로 바꾸고 간은 짜지 않게 했으며 오후 2시에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200ml를 마시는 방식을 3주 유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체중은 안정적이었고 발목 부종이 줄었으며 오후 5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아 야간료로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재진시 칼륨은 정상 범위였고 혈압 변동도 없었습니다. 비결은 200ml를 고정해 욕심내지 않고 처방된 이뇨제를 추가로 복용하는 날에는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장이 더 숨쉬기 편해지도록 돕는 작은 팁도 기억하세요. 깨끗하고 곰팡이 없는 잘 말려 집색을 띠는 옥수수 수염만 사용하세요. 티백을 살 경우 감초나 감미료가 섞이지 않은 제품을 고릅니다.
이미 찐 양배추를 먹었다면 짠 국물이나 짠 찍어 먹는 양념은 피하세요. 높은 나트륨이 옥수수 수염의 이 점을 상쇄합니다. 아침 약 복용과 옥수수 수염차 사이는 1에서 2시간 간격을 두어 약물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혈액검사 예정일에는 검사 24시간 전부터 옥수수 수염을 중단해 의사가 체액과 전해질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200ml를 마신 날에는 기록장에 마신 시각, 배뇨 횟수, 아침 체중, 발목 부종 정도를 간단히 적어두세요. 48시간 내 체중이 1에서 2kg 늘거나 소변량이 확 줄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저림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따뜻한 물을 소량씩 홀짝이며 드세요. 그런 뒤 의사의 EGFR과 칼륨 재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레일을 잘 지키면 찐 양배추와 따뜻한 옥수수 수염은 부드럽지만 꾸준한 한 쌍이 되어 매일 신장이 한결 가볍게 숨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5편 두 번째 해법에서는 이것이 초록불이 아니라 노란불 구간임을 강조합니다. 옥수수 수염은 신장이 아직 어느 정도 반응할 힘이 있을 때에만 보조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마저도 우리기 방법, 마시는 시점, 안전 모니터링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진하게 우리거나 오래 끓이면 물속으로 녹아나오는 칼륨량이 크게 늘어 60세 이후 느려진 여과 기능을 쉽게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륨을 보존하거나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약, 즉 에이스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 에날라프릴, 페린도프릴, 로사르탄, 발사르탄, 스피로놀락톤, 에플레레논, 아밀로라이드, 트리암테렌, 트리메토프린, 헤파린,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또는 염화칼륨이 들어간 대체 소금을 사용 중이라면 옥수수 수염을 피하십시오. 과거 고칼륨혈증이 있었거나 부정맥 심부전 병력, 당뇨병과 동반된 신장병이 있는 분들도 심장 리듬과 전해질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군에 속합니다. EGFR 45ml, 분 1.73제곱미터 이상이고 칼륨 수치가 수개월간 안정적이며 담당 의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신중히 고려하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하루 200ml 한 컵으로 정확히 제한하고 식후에 마시며 설탕, 꿀을 더하지 말고 5에서 7분 이상 끓이지 말고 우리고 나면 찌꺼기는 버리십시오. 야뇨와 집안에서 이동 시 기립성 저혈압을 피하려면 밤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처음 1에서 2주는 옥수수 수염을 감시하에 진행하는 안전시험으로 여기십시오.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 같은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어 기록하고 48시간 안에 1에서 2kg 늘거나 발목이 더 붓고 양말 자국이 깊어지며 반지가 갑자기 끼게 되면 곧바로 중단하고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신부전에 동반되는 체액 저류나 수분 전해질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마신 뒤에는 손목에 두 손가락을 대고 60초 동안 맥박을 세어보세요.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거나 건너뛰는 느낌 두근거림, 근력 저하, 저림, 힘이 풀림, 메스꺼움, 가슴 통증이 나타나면 고칼륨혈증이나 체액 불균형의 적신호로 간주하고 즉시 중단한 뒤 전해질 크레아티닌, 심전도 검사를 받으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작 후 7에서 14일 사이에 혈중 칼륨과 신장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재검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가 기억을 도와줄 겁니다. 김 여사, 72세, 는 EGFR48, 로사르탄과 스피로놀락톤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웃의 권유를 듣고 스스로 하루 2컵으로 늘리고 진할하며 오래 끓여 마셨습니다. 일주일 뒤 극심한 피로와 심계항진이 나타났고 검사에서 칼륨 5.8mmol, 옥수수 수염을 중단하고 시간 맞춰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바꾸며 의사 지시에 따라 약을 조절하자 일주일 후 칼륨이 4.6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의 박씨, 66세, 는 EGFR55, ARB 한 가지만 복용 중이었고 의사의 허락하에 점심 후 200ml 한 컵, 5분 가볍게 우리기, 체중과 혈압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칼륨은 정상이었고 혈압은 2에서 3mmol, IMET, ROFM, RCU, RY 정도 완만히 낮아졌으며 발목 부종이 개선되었습니다. 차이는 바로 용량, 우리기 방식, 그리고 촘촘한 모니터링에 있었습니다. EGFR 230에서 44라면 신장내과 전문의의 동의와 촘촘한 검사 항목 일정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십시오. EGFR 230 미만이거나 투석 중,
고칼륨 혈증이 있거나 신부전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옥수수 수염을 완전히 끊고 개인별 지시에 따라 따뜻한 물을 소량씩 나눠 마시는 대안으로 바꾸십시오. 하루 총 수분량은 항상 처방을 엄수하고 어떤 차를 마신다 해도 추가로 더하지 마십시오. 옥수수 수염은 약한 이뇨작용이 있어 이뇨제와 합쳐지면 저혈압과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노년층은 천천히 일어서고 잠자기 전 입막해 마시지 말며 화장실로 가는 길에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 넘어짐을 예방해야 합니다. 옥수수, 가려움, 두드러기, 쌕쌕거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기 전에는 깨끗한 옥수수 수염을 고르고 충분히 말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밀폐 보관하세요. 물색이 옅은 노란색이고 맛이 은은하면 적당하지만 짙은 갈색의 떫은 맛이 나면 너무 진한 것으로 필요 이상으로 칼륨이 많이 풀려나왔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강하게 소변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구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체중, 부종, 맥박 중 단 하나라도 이상 신호가 보이면 그 즉시 중단하고 담당 의사에게 연락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제16부. 앞으로 7일 동안 우리는 아주 분명한 로드맵을 따릅니다. 부엌을 정리해 신장의 해로운 원인을 끊고 접시를 바꿔 신장을 제대로 먹여 살리며 매일 기록 측정해서 신장의 짐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냉장고와 주방 선반을 열어 팩에 든 채소 과일 주스, 섬유질을 완전히 걸러낸 양배추 주스, 당 시럽, 짠 김치, 절임육, 쌈장, 고추장, 진간장 같은 진한 장류를 전부 모아 별도의 상자에 넣고 시야에서 치우세요. 80에서 100ml짜리 야채 주스 한 팩에는 보통 당 8에서 18g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2에서 3팩만 마셔도 작은 술 4에서 6술의 설탕을 먹는 셈이어서 혈당과 요산이 올라가 사구체의 여과 부담을 키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50g에 나트륨이 300에서 500mg 들어있을 수 있고 이를 하루 3번 먹고 소스와 국까지 더하면 금세 1일 나트륨 권고량 2.000mg 미만을 넘기기 쉽습니다. 대규모 영양 연구들은 설탕이 든 음료가 만성콩콩병 진행과 통풍과 연관되고 짜게 먹는 습관이 혈압과 알부민료를 높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둘 다 여과막을 조금씩 갉아먹는 두 개의 드릴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이틀은 오로지 공급원 차단에 집중하세요. 먹는 대신 마시기 습관을 버리고 찍어야 넘어간다 는 짠 양념 습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작은 팁, 냉장고 문에 주스 대신 따뜻한 물짠맛 대신 상큼 매콤한 향이라고 적은 메모를 붙여 열 때마다 스스로를 상기시키세요.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3에서 5분찜 양배추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양배추를 잘게 썬 뒤 30-40분 쉬게 내비로 신화하제 효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나서 쪄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구체 미세혈관을 돕는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신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의 적정 분량은 한 끼에 80에서 120g, 하루 1에서 2끼이며 따뜻하게 먹어야 소화가 쉽고 생으로 먹을 때보다 가스가 덜 찹니다. 비타민 K와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돕도록 참기름이나 들기름 및 작은 술을 살짝 두르고 짠 양념은 절대 피하세요. 레몬, 사과 식초의 산뜻함, 마늘 후추 볶은 깨의 향이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식자화과 채소와 비타민 K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담당이와 상의하세요. 과거 고칼륨 혈증이 있었거나 EGFR, 추정 사구체 여과율 245ml, 분 1.73m 미만이라면 분량을 50에서 80g으로 줄이고 살짝 담갔다가 데친 뒤 찬물은 버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68세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접시를 바꾼 지 나흘 만에 아침 얼굴 붓기가 가라앉고 점심때 예전처럼 짠 양념을 찾지 않게 되었으며 저녁 혈압이 약 용량을 그대로 두었는데도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트륨을 낮추고 식이섬유를 알맞게 늘렸을 때의 힘입니다. 5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사람과 때에 맞는 따뜻한 음료를 더합니다. EGFR 245 이상이고 혈중 칼륨이 정상이라면 하루에 200ml짜리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를 한 컵, 식후에 천천히 마셔 가벼운 이뇨를 도와 부종을 완화해보세요. EGFR 245 미만이거나 고칼륨 혈증 경력이 있거나 에이스 억제제, ARB, 스피로노락톤처럼 칼륨을 보존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볶은 보리차를 선택하세요. 전통적이며 저칼로리의 칼륨이 매우 낮아 신장에 친화적인 음료입니다.
것을 고르는 원칙은 적당히 따뜻하게 한 모금씩 천천히입니다. 찬 음료는 신장혈관을 수축시키고 벌컥벌컥 단숨에 마시면 순한 과부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접시와 음료를 바꾸는 것과 나란히 이번 주 내내 나트륨 칼륨 일지와 가정용 생체 징후 기록을 유지하세요. 아침에 배뇨 후 같은 저울로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복장으로 몸무게를 재세요. 48시간 안에 1에서 2kg 늘면 체액 저류를 의심해야 합니다. 발목 부종을 살피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함몰이 오래 남는지도 보세요. 눈금 있는 컵으로 하루 소변량을 가늠해 기록해 증가, 감소 추세를 확인합니다. 혈압은 하루 2회, 아침 식사 약 복용 전과 저녁 취침 전에 잽니다. 등받이에 기대 5분 쉬고 커프를 심장 높이에 맞춰 1에서 2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해 평균을 기록하세요. 고령자에서 보통 목표치는 801, 3형 MILL, IMET, ROFM, RCUROI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반드시 담당이에 따라 개인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을 줄일수록 그래프가 점점 더 평탄해지고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식사는 짠맛, 단맛, 나는 모든 것을 적으세요. 액젓 한 큰술, 쌈장 한 숟가락, 포장국 한 그릇, 이 모든 게 나트륨입니다. 라벨 읽기 연습을 하세요. 100g 당 나트륨 120mg 이하는 낮음, 600mg 이상은 높음입니다. 점차 신선식품과 새콤 매콤 향신 풍미로 전환해 짠맛 갈증을 속이는 전략이 좋습니다. 혈당과 요산도 챙기세요. 주스 대신 사과 반 개를 식사와 함께 드시고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먹지는 말며 혈당 급상승을 피하려면 통곡물을 우선하세요. 7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초기 신호가 또렷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덜 무겁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덜 남고 소변이 더 맑아지며 낮 동안 배뇨가 고르게 이어집니다. 체중은 주로 과잉체액이 빠지면서 0.5에서 1.2kg 천천히 줄고 저녁 혈압이 몇 수치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설탕과 소금의 여분을 줄이고 진짜 식이섬유를 먹고 흐름을 따뜻하게 지켜줄 때 얻는 생물학적 보상입니다. 국제신장 가이드라인이 나트륨 제한과 가정혈압 측정을 권고하는 이유도 단 며칠 만에 혈압과 알부민류에서 효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에는 첫째 주에 성공한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세요. 옥수수 수염차를 마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하루 200ml를 유지하고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따뜻한 물은 신장의 믿음직한 장기 동반자입니다. 3-5분 찐 양배추에 좋은 기름 한 방울, 짠 양념 없이 먹는 그 한 끼가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쉬운 EGFR 위 하강 곡선을 느리게 만드는 든든한 브레이크입니다. 제17부 한식으로 먹으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식사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 몇 가지만 살짝 방향 전환하면 됩니다. 김치는 처음부터 소금을 줄이는 것이 황금 법칙입니다. 평소처럼 세게 절이지 말고 기존 레시피의 딱 절반만 소금을 쓰세요. 배추에 소금을 조금 뿌려 가볍게 주물러 짧게 절인 뒤 흐르는 물에 2번 헹궈 겉면에 밴 소금을 씻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아삭함은 지키면서도 헹구지 않았을 때보다 나트륨을 약 20에서 30% 더 줄일 수 있어 50g 한 접시에 나트륨이 300에서 500mg이 아니라 150에서 250mg 정도로 내려갑니다. 서늘한 실온에서 12에서 24시간만 짧게 발효한 뒤 바로 냉장고로 옮겨 발효를 늦추세요. 짧게 발효하고 일찍 차갑게 해주면 미각에서 짠맛이 누적되는 느낌을 줄이고 신맛, 매운맛, 우마미가 더 또렷해져 싱겁게 먹어도 싱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런 김치는 혈압이나 신장이 예민한 60세 이상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한 끼에 큰술 1에서 2스푼으로 접시째 퍼먹기보다는 밥과 곁들이는 양념처럼 드세요. 만약 간이 너무 세졌다면 먹기 직전에 살짝 짜서 끓였다 식힌 물로 재빨리 헹구면 염분을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남성 어르신 한 분은 김치를 저염 -2회 헹굼 짧은 발효 냉장 보관 레시피로 바꾸고 스스로 한 끼 2숟가락만 집겠다고 다짐했을 뿐인데 6주 뒤 아침 혈압이 꾸준히 6에서 8 MILL, IMET, ROFM, RCUROI 내려가고 발목 부종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임상 권고와도 잘 맞습니다. 하루 나트륨을 약 2g 미만으로 제한하면 단백뇨를 줄이고 특히 고혈압이 있는 노년층에서 남아있는 사구체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맛은 2에서 4주 정도의 재훈련이 필요하니 어르신들께서는 조금만 인내해보세요. 새로운 염도에 미각이 서서히 적응하며 맛있게 느끼게 됩니다. 고추장, 쌈장, 된장, 간장 같은 익숙한 소스는 라벨에서 저나트륨 제품을 고르고
센스 있게 희석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장 1에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같은 향긋한 산미 2를 섞고 다진 마늘, 생강, 한국 고춧가루를 더해 미각을 깨우세요. 신맛과 매운맛이 뇌의 짠맛을 더 크게 느끼게 해 실제 염분은 적어도 만족감은 큽니다. 무가당 요거트나 으깬 두부를 약간 섞어 점도를 주면 한번 찍어 먹을 때의 나트륨이 더 내려갑니다. 저나트륨 고추장 1 작은 술에 사과식초, 마늘, 참기름 몇 방울만 섞어도 한 끼 쌈에는 충분합니다. 계량 스푼으로 재보시면 제대로만 배합하면 소스 2분의 1 작은 술만으로도 맛이 꽤 진하다는 걸 놀라실 겁니다. 신장 친화적 반찬은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우선합니다. 양배추, 시금치, 껍질콩, 애호박 같은 채소를 찌거나 살짝 데쳐 따뜻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볶은 깨, 대파, 향을 낸 마늘기름만 더해도 맛이 충분해 간장이나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식 나물은 짠 소스 없는 버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 한 스푼 대신 레몬즙이나 현미식초를 한번 훑혀주고 다시마나 표고를 불린 물을 조금 넣어 우마미를 살리며 마지막에 흑후추와 볶은 깨를 뿌려 마무리하세요. 원칙은 오감을 깨우는 것, 고춧가루의 붉은 빛, 볶은 깨와 마늘의 고소한 향, 식초의 산뜻한 신맛, 채소의 아삭한 식감, 좋은 기름의 은은한 고소함, 이 감각의 층이 채워지면 뇌는 더 이상 소금을 찾지 않습니다. 고기나 볶음이 당기면 짠 양념 대신 마른 표고를 불린 물이나 다시마 육수를 기본으로 쓰세요. 버섯과 해조의 자연스러운 우마미가 소금을 더 넣은 듯 맛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간이 필요하다면 조리의 맨 마지막에 소량만 하고 작은 술로 여러 번 맛을 보며 손이 미끄러지는 일을 막으세요. 김은 양념되지 않은 것을 골라 살짝 구워 향을 낸 뒤 찐 채소 위에 부숴 뿌리면 고소한 향 덕분에 간장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실전 팁으로 김치는 작은 개인 접시에 따로 담아 한 끼 분량 큰술 1에서 2스푼을 먼저 집어넣어 섭취량을 잠그세요. 한 입에 20에서 30번 천천히 씹으면 채소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 또렷해져 소금을 덜 찾게 됩니다. 한식당에 가시면 싱겁게 조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소스는 따로 달라 하며 드레싱 없는 찐 채소나 샐러드를 추가로 요청해보세요. 집에서는 사과 식초에 마늘과 고추를 담가둔 병을 준비해 짭짤한 찍먹 습관을 대신하세요. 작은 술 하나만으로도 채소 맛이 확 살아납니다. 만성 신부전 말기 단계라 칼륨을 관리 중이라면 칼륨이 많은 채소는 살짝 데친 뒤 데친 물은 버리고 나물로 무치면 아삭함은 살리면서 신장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영양연구에 따르면 저염 김치는 나트륨이 40에서 60% 줄어들면서도 기호도는 여전히 높았고 정보혈압 단계의 소규모 시험에서는 일반 김치를 저염 김치로 바꾸고 매끼 소량만 섭취했을 때 혈압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관건은 기술입니다. 초벌 절임에서 소금을 50% 줄이고 2번 헹군 뒤 짧게 발효해 냉장 보관할 것. 저나트륨 장을 고르고 사과, 식초, 마늘, 고춧가루로 센스 있게 희석할 것. 찐 채소, 새콤 향긋 은근히 고소한 나물처럼 짠 소스 없는 반찬에 창의력을 쏟을 것. 이 세 가지 축을 익히면 밥상 위에 한식의 혼은 온전히 지키면서도 신장은 매일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시 파트 18. 혈당과 요산은 60세를 넘기면 늘 함께 움직인다. 달콤한 음료와 과일 시럽이 많아질수록 신장은 두 갈래 화력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고혈당은 사구체 여과막을 두껍게 만들고 과당은 요산을 치솟게 해 미세혈관 염증에 불을 붙인다. 좋은 소식은 먹는 법만 바꿔도 수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좋아진다는 점이다. 먼저 달착지근한 야채 주스와 유자차, 수정과 식혜 같은 시럽차 병음료와 작별하자. 대신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등을 잡아줄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통과일을 주식과 함께 곁들여 먹자. 작은 사과 2분의 1개, 약 70에서 80g, 는 자연당 7에서 9g이지만 흡수를 늦추는 펙틴과 폴리페놀을 함께 준다. 밥과 살코기 단백질과 함께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은 완만히 오르고 인슐린이 요동칠 일이 적어져. 섬유질을 걸러낸 주스 한 잔을 마실 때보다 신장 부담이 훨씬 가벼워진다. 한국 어르신들은 식후 배 한 조각에 익숙하지만 배는 사과보다 과당이 더 많다. 그러니 2분의 1쪽을 우선으로 하되 공복에 따로 먹지 말고 식사와 함께 먹자. 혈당이 들쭉날쭉한 날엔 딸기나 블루베리를 한 줌 정도, 신선 또는 냉동, 무가당 요거트와 곁들이는 편이 좋다. 전체 당은 낮고 신장 혈관벽을 도와주는 안토시아닌도 더해진다. 혈당을 잔잔하게 하려면 어떤 곡물을 고르느냐가 과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부드러운 백미밥은 먹기 쉽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 씹기 편하면서도 혈당이 덜 튀는 비율로 바꿔보자. 현미 또는 발화현미 혼합 50%, 백미 30%, 한국 보리나 스틸컵 비리 20%. 곡식은 6에서 8시간 불리고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준 뒤 평소보다 물을 넉넉히 넣어 지으면 알갱이가 부드러워져 약한 위에도 부담이 덜하다. 보리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은 쿠션처럼 작동해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낮춘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누그러지면 요산 농도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아시아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에서도 통곡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정제 곡물을 주로 먹는 사람보다 요산 상승과 통풍 위험이 낮다고 보고된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신장 친화적 혼합밥 한 공기, 지은 밥 150에서 180g에 따뜻한 찐 양배추 한 접시를 곁들이면 혈당을 조용히 유지하면서도 요산을 자극하지 않는 점심이 된다. 사례, 박씨, 67세, 만성콩팥병, CKD, 3A기, 통풍으로 엄지발가락 관절이 붓고 아팠던 분, 아침마다 먹던 야채 과일 주스 2포를 끊고 식사와 함께 사과 2분의 1개로 바꿨다. 불린 현미 보리밥으로 바꾸고 저녁 이후 단 음료는 전부 끊었다. 12주 후 체중은 2kg 줄었고 식후 2시간 혈당은 210mg, DL에서 160mg, DL 안팎으로 당화혈 색소 HbA1c는 7.8%에서 7.1%로 내려갔다. 지역위원 기록. 요산은 7.9mg, DL에서 6.2mg, DL로 낮아졌고 급성 통풍 발작도 드물어졌다. 비법 같은 건 없다. 진짜 섬유질, 알맞은 분량, 그리고 액상 당류의 퇴장뿐이었다. 노년기에 어디까지를 안전한 도착선으로 볼 것인가? HbA1c 목표는 주치의와 개인화해야 한다. 인지 기능이 좋고 동반질환이 적다면 7.0에서 7.5%를, 동반질환이 많거나 저혈당 위험이 높다면 7.5에서 8.0%가 더 안전하다. 통풍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혈중 요산을 6mg, DL 미만으로 낮추길 권한다. 다만 다병한 고령자에서는 약물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6에서 7mg, DL을 허용하기도 한다. 구체적 목표가 무엇이든 누구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레버가 있다. 첫째, 모든 형태의 유가당 음료와 시럽, 야채 주스, 과일차까지를 피한다. 둘째, 작은 통과일을 식사와 함께 먹는다. 셋째, 잘 불리고 씹기 쉬운 통곡물을 우선한다. 이 3가지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꼭지점을 낮추고 과당이 만드는 요산 부담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다. 한국 식탁을 위한 작은 팁 하나. 식후 단맛이 당길 땐 설탕을 넣지 않은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한 잔 우리고 얇게 썬 사과 몇 조각과 함께 천천히 마셔보자. 디저트로 만족했다는 감각은 남기면서도 혈당은 밀어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타이밍을 잊지 말자. 과일을 식사 한가운데 반찬처럼 먹으면 위 배출이 늦어지고 췌장이 더 리듬감 있게 일한다. 액상 단맛을 온전한 과일로, 밋밋한 백미밥을 부드러운 통곡물밥으로 바꾸면 신장은 아침 부종이 덜하고 사구체여과율, EGFR, 위출렁임이 줄어드는 것으로 화답할 것이다. 그리고 주치의가 정한 안전 구간으로 당화혈 색소와 요산 수치가 서서히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부분 19. 사구체를 정교한 여과망으로 본다면 나트륨은 60세 이후 얇아진 그물포를 눌러대는 수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고혈압 심장학회들이 분명히 강조하는 안전기준은 하루 나트륨 2.000mg 미만, 즉 식염 약 5g입니다. 기억해 둘 작은 요령 하나. 소금을 작은 술로 수북이 한 스푼이면 5g. 곧 하루 나트륨 상한선에 거의 닿습니다. 고령층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혈압 목표를 801 30 MILL IMET ROFM ERCU RY 미만으로 유지하되 잘 견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체중이 줄고 있거나 동반 질환이 많다면 의사가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낙상을 피할 수 있도록 목표 혈압을 개인화해 줍니다. 부엌에서 나트륨을 현행범으로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간호사처럼 라벨을 읽는 습관입니다.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100g 항목이 120mg 이하이면 낮은 편, 600mg 이상이면 높은 편이니 제한하세요. 제조사가 1회 제공량을 아주 작게 잡아 눈을 속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30g짜리 스낵에 1회 제공량당 나트륨 220mg이라고 적혀 있으면 적어 보이지만
100g으로 환산하면 약 733mg으로 고나트륨물에 해당합니다. 특히 양념장과 소스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간장 한 큰술만으로도 나트륨이 약 900에서 1이나 됩니다. 하루에 2번만 진하게 찍어 먹어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 나트륨 예산의 절반 넘게를 써버립니다. 김치, 고추장, 쌈장, 그리고 각종 간편 통조림 가공식품도 은근히 비어하므로 우선 1회 제공량당 2 아니라 100g 당 숫자부터 보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 먹을 양을 가늠하세요. 만성 콩팥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KDIGO 같은 국제 광고가 하루 나트륨 2g 미만을 더욱 강조합니다. 단백뇨를 줄이고 사구체 내 압력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인과 고령층은 염분 민감성이 커서 이 점이 더 분명합니다. 나트륨만 착실히 줄여도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1g을 덜어낼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3에서 5mILL-IMET-ROFME-RCU-ROI 내려가며 고혈압 환자에서는 그 폭이 더 큽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남은 사구체를 지켜낼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내 혈압이 어디쯤인지 올바로 재는 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증된 상완형 혈압계를 쓰고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아 발은 바닥에 평평히 두세요. 5분간 안정을 취하고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와 흡연을 피합니다. 아침에는 약 복용 전,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1에서 2분 간격으로 2번씩 재고 7일간 기록하세요. 가정혈압은 보통 진료실보다 낮게 나옵니다. 여러 학회는 가정혈압이 대략 851-351-IMET-ROFME-RCU-ROI 미만이면 양호하다고 보며 진료실에서는 당신이 잘 견디는 경우 801-301-IMET-ROFME-RCU-ROI 미만을 일반적 목표로 삼습니다. 소금을 줄인 뒤 2에서 4주가 지나도 혈압이 높다면 기록장을 들고 의사를 찾아 약을 조정하세요. 잘 조절된 혈압은 매일 사구체 미세혈관을 지켜주는 유일한 감압 밸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듯 이해를 돕는 작은 이야기 하나. 인천에 사는 67세 박 씨는 삶은 양배추를 쌈장에 찍어 먹는 걸 즐겼습니다. 그는 하루 나트륨 2.000mg 예산을 3끼로 나누어 한 끼당 600mg을 넘기지 않게 하고 남는 몫을 간식으로 배정했습니다. 양배추는 3에서 5분만 찌고 후추 마늘 볶은 참깨로 맛을 내며 양념장은 식초로 희석한 1 작은 술로 줄였습니다. 고작 3주 뒤 아침 혈압이 84분의 146에서 781-311-MILL-IMET-ROFME-RCU-ROI로 내려갔고 반지는 덜 끼고 발목 부종이 줄었으며 단백뇨 검사도 호전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나트륨의 산수일 뿐이죠. 오늘 밤 냉장고를 열어 자주 먹는 음식 3가지를 임의로 꺼내 뒷면에 나트륨 100g 줄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600mg을 넘기면 가끔 먹기로 120mg 이하면 자주 먹기 목록으로 옮깁니다. 하루 나트륨을 2g 이하로 혈압을 801-301-IMET-ROFME-RCU-ROI 부근으로 유지하고 가정에서 꾸준히 측정하세요. 여과압을 낮추고 붓기를 줄이며 아직 건강한 사구체가 더 오래 버틸 시간을 벌어주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3가지 열쇠입니다. 20편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도 양배추는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요오드의 입구를 우연히 막아 갑상선 호르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똑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핵심은 조리법과 매일 충분한 요오드 확보입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로만 먹으면 미로시나아제, 미로지네이스, 효소가 활발해져 일부 글루코시놀레이트, 가고이트린, 과티오시아네이트, 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되고 이들이 갑상선의 요오드 활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품 연구에 따르면 삶거나 데친 뒤 물을 버리면 이 계열 화합물이 분해 용출되어 50에서 90% 줄어들고 조금 더 오래 찌기 7에서 10분만 해도 미로시나아제가 거의 비활성화되어 생으로 먹거나 스무디로 마실 때보다 고이트로젠 영향이 뚜렷이 낮아집니다. 치료 중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라면 흔한 3에서 5분쯤 보다 더 충분히 익힌 양배추를 권합니다. 썰었으면 바로 조리하고 30에서 40분씩 두어 효소가 활성화되게 하지는 마세요. 그 휴지는 설포라판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예민한 갑상선에는 고이트린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1에서 2분 재빨리 데쳐 첨물을 버리고 이어서 5에서 7분 더 쪄서 알맞게 무르게 만드는 방법이 타협점입니다. 고이트로젠도 낮추고 칼륨 용출로 신장에 부담을 덜며
식감도 지나치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은 요오드입니다. 갑상선은 원료로 요오드를 쓰는 공장과 같아서 배추잎, 배추 청경채, 케일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배추과, 채소를 먹더라도 요오드가 충분하면 보통 섭취량에서는 고이트로젠 효과가 거의 의미를 잃습니다. 성인의 하루 요오드 목표는 약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려고 소금을 줄이는 중이라면 적게 쓰는 소금일수록 반드시 요오드와 소금이어야 합니다. 대개 하루 요오드와 소금 약 2분의 1 작은 술, 소금 총량 약 2.5g, WHO의 하루 소금 5g 상한내, 만으로도 상당 부분 충족되며 실제 함량은 지역별 소금의 요오드 강화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식 문화에서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콤부의 요오드를 의지하기 쉬운데 각별히 주의하세요. 진한 미역국 한 그릇이 하루 필요량을 훌쩍 넘기거나 상한에 근접할 수 있고 자주 먹으면 갑상선 기능의 변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요오드 배설이 떨어져 위험이 더 큽니다. 다시마나 해조류 보충제의 기대기보다 나트륨 제한을 지키는 범위에서 요오드와 소금, 달걀, 적당한 우유, 요거트, 명태 대구 같은 흰살 바다생선 주 1회에서 2회, 1회 60에서 90g처럼 더 온건하고 꾸준한 공급원을 택하세요. 항상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주치의의 권고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효과를 좌우하는데 종종 간과되는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레보티록신 복용 시점입니다. 아침 공복에 음식 30에서 60분 전 복용하고 칼슘, 철분, 종합 비타민이나 대도, 콩 발효식품, 된장, 두부,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과는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이들은 약물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양배추도 익혀 먹더라도 레보티록신 복용 시간대와는 떨어뜨려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김 여사님이 생각납니다. 레보티록신 용량을 올렸는데도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피로가 심했습니다. 양배추 생것과 케일로 만든 그린 스무디를 부지런히 마시고 뼈 건강에 좋다며 가끔 다시마 가루를 더하시곤 했죠. 생활 습관을 함께 점검해 찬물은 버려 데친 뒤 한 번 더 쪄서 부드럽게 익힌 양배추를 참기름과 레몬으로만 간하고 짭짤한 소스는 생략. 다시마 가루는 전면 중단했습니다. 나트륨 한도 내에서 요오드와 소금을 계량해 쓰도록 바꾸고 십자화과 채소는 약 복용 시간대와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6주 후 검사에서 TSH 수치가 더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으며 총 나트륨 섭취가 낮아져 혈압도 누그러졌습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갑상선학회 ATA와 NIH의 영양소식지들도 강조합니다. 요오드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열 조리하면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 포함 각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드뭅니다. 요약하면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도 양배추를 극단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익혀 먹고 삶은 물은 마시지 말며 생것이나 스무디는 피하세요. 해조류에 의존하기보다 요오드와 소금과 건강한 식품으로 하루 요오드를 적정량 채우고 레보티록신 복용 타이밍을 정확히 지키세요. 만약 만성신장병이 있거나 EGFR이 낮다면 요오드 섭취량과 십자화과 채소 분량을 의사가 개인화해 조정해야 합니다. 이 작은 단계들을 제대로 지키면 양배추의 장과 신장의 이로운 혜택을 누리면서도 갑상선은 좋은 시계처럼 매끄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파트 21. 60세 이후에 몸이 아래와 같은 신호를 보낸다면 하루도 더 미루지 마세요. EGFR 245ml 분 1.73 제곱미터 미만, 혈중 칼륨이 5.5 mmol, 초과, 지속적인 단백력, 거품료가 1주 이상 계속됨, 얼굴이나 다리 부종이 빠르게 악화, 옆구리 허리 통증에 열이 동반, 혹은 불과 이틀 만에 체중이 1에서 2kg 급증, 이는 콩팥이 과부하이거나 염증으로 손상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적신호이며 가장 적절한 조치는 즉시 신장내과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뇨 효과가 있다며 파는 차나 해독수를 임의로 마시지 마십시오.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저혈압, 급성심부전 또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KDIGO 2024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GFR 45 미만, 지산비 이하에 해당 또는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ACR, 3-MILL IGRAM PER GRAM 이상이면 신장내과 전문의의 조기 평가 대상입니다. 지속적 단백뇨는 콩팥 기능 저하와 심혈관 사건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품료가 항상 위험 신호는 아니지만
거품이 두껍고 오래 사라지지 않으며 매일 1주 이상 반복된다면 사구체에서 알부민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 첫 소변으로 ACR 검사를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빠르게 늙거나 48시간 내 체중이 1에서 2kg 뛰는 것은 몸에 1에서 2리터의 체액이 고여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콩팥에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옆구리 허리 통증과 발열은 신우신염이나 요로 폐색을 시사하며 폐혈증을 막기 위해 당일 처치가 필요합니다. 또 칼륨 5.5mmol, L초과는 고칼륨혈증 범위이며 근력 저하, 저림, 두근거림이 동반되거나 심전도 변화가 보이면 내과적 응급 상황입니다. 한국의 고령자는 에이스 억제제, 아세이, ARB, 스피로노락톤, 트리메토프림, 헤파린을 복용 중이거나 농축 채소 주스, 진하게 우리거나 농축한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거나 소금을 칼륨 함유 대체 조미료로 바꾸는 경우 고칼륨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 하나, 수원에 사는 67세 박 씨는 하루 2팩의 채소 주스를 마시고 매 끼니 김치를 곁들이면 건강식이라 믿었습니다. 일주일 뒤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소변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두껍게 생기며 체중이 1.8kg 늘었습니다. 진료 결과 EGFR41, 칼륨 5.8mmol, L, ACR 180MILL IGRAMP ERGRAM. 의사는 농축 음료를 즉시 중단하고 식단 염분을 줄이며 양념 없이 3에서 5분 찐 양배추로 바꾸도록 하고 아침 저녁 혈압을 기록하며 칼륨을 올릴 수 있는 약제는 검사값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6주 후 칼륨은 4.7mmol, L로 ACR은 6.0MILL IGRAMP ERGRAM으로 낮아지고 EGFR은 45로 소폭 회복, 부종도 소실되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조기 발견, 올바른 개입, 그리고 지라시 비법 대신 의학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나 가족이 이처럼 주의가 필요한 범주에 속한다면 앞으로 24에서 72시간 내 해야 할 일은 신장내과 진료 예약을 잡고 현재 복용량 목록, 가정혈압 기록표, 체중 소변량 일지를 지참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EGFR 계산을 위한 크레아티닌, 전해질, 칼륨, 나트륨, 중탄산염, 혈당, ACR 또는 24시간 단백뇨 등 필수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콩팥요로 초음파로 폐색이나 결석을 배제합니다. 아세이, ARB 같은 콩팥 보호약은 지시 없이 임의로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단백뇨를 줄이고 사구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기적인 칼륨 모니터링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염, 민들레, 샐러리 주스, 감초 등 이른바 이뇨, 다이어트, 차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칼륨을 예측 불가능하게 올리거나 내리고 심혈관계 약물이나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하여 60세 이상에서는 상황을 순식간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느낌보다 객관적 수치를 믿으십시오. EGFR이 이미 45 미만이라면 칼륨이 5.5를 넘는다면 거품료 부종 급격한 체중 증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오늘 당장 올바른 의학적 계획으로 콩팥을 보호하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제때 대응하면 단백뇨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칼륨을 낮추며 EGFR 하락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뇨차 같은 자가 해독에 의존하면 콩팥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며칠 만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22부 60세 이후에도 신장이 매일 가볍게 숨 쉴 수 있게 하려면 부드럽게 반복되는 생활 리듬처럼 지속 가능한 습관이 필요하다. 발부터 시작하자. 하루 30분 걷고 주당 최소 150분을 채운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20에서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수축기 혈압이 수MMHg 낮아질 수 있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내려갈 때마다 사구체 내 압력도 함께 누그러진다. 한국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작은 요령 30분을 아침 저녁 식후 10에서 15분씩으로 나눠 아파트 단지나 공원을 한 바퀴 돈다. 보폭은 무리하지 않게 호흡이 조금 깊어지되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일정하게 걷는다. 무릎이 약하다면 느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 주민센터의 스태퍼 같은 대체 운동을 선택하자. 주 2회 탄력밴드나 0.5에서 1kg 아령을 이용한 리듬감 있는 근력 운동을 더하면 근육을 지키고 혈당을 개선해 신장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 수원의 68세 김 씨는 2주간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해 하루 30분으로 늘렸더니
아침 혈압이 85분에 145에서 78분에 130 안팎으로 내려가고 발목 부종이 줄며 잠도 깊어졌다. 이전의 약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변화였다. 수면은 몸의 자연스러운 여과 장치다. 매일 밤 7에서 8시간을 목표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아침 햇빛을 10에서 15분 쬐어 생체 시계를 맞춘다. 오후 3시 이후 진한 차와 커피는 피하고 낮잠이 필요하다면 20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나이 들수록 코를 크게 골고 수면 중 숨이 막히는 일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수면무호흡증은 야간 혈압과 단백뇨를 높인다. 만약 큰 코골이, 심한 주간 졸림, 입이 말라 자주 깨는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검사를 받자. 제대로 치료하면 혈압과 신장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 금연은 남아있는 사구체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담배 연기는 신장혈관을 수축시키고 미세혈관 염증을 키워 단백뇨를 가속화한다. 흡연을 끊으면 수개월 내에 다수에서 미세알부민뇨가 줄고 혈관이 혈압약에 더 잘 반응한다. 금연일을 정하고 라이터를 치우며 가족의 도움을 구하고 필요하면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약을 의료진 지시에 따라 활용하자. 음주는 하루 최대 1표준잔으로 제한하고 매주 최소 2에서 3일은 금주일로 비워두자. 주말에 몰아서 마시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알코올은 혈압을 출렁이게 하고 염증을 자극하며 탈수를 유발한다. 셋 모두 신장에 불리하다. 예방접종은 60세 이상에게 특히 현명한 방어막이다. 독감이나 중증 폐렴을 한번 앓을 때마다 EGFR이 뚝 떨어졌다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과 일정에 맞는 폐렴구균 백신을 권고하며 많은 병원이 계절별 코로나19 추가 접종도 안내한다. 주치의와 상의해 일정을 잡자. 제때 맞는 한 번이 주사가 일주일 입원을 막고 신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신독성 약물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의외로 많은 분이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진통소염제나 감기약, 파스 등 NSAID 성분을 무심코 사용한다. 이 계열은 신장 관리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ACE 억제제, ARB,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이뇨제와 함께 쓰이면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기 쉬운 3중 조합이 된다. 통증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파라세타몰을 우선 고려하고 일반 의약품 라벨을 꼼꼼히 읽자. 또한 복용 중인 한약 건강보조식품 허브티나 티백차에 대해 꼭 알리자. 일부는 칼륨이 높거나 간질성 신염을 유발할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가 필요하다면 미리 신장 상태를 알려 위험을 줄이는 대비를 받자. 마지막으로 소중한 여과기를 정기 점검하듯 3에서 6개월마다 재진 일정을 지키자. 매 방문 시 가정 혈압 기록, 복용 중인 모든 약과 보충제 목록을 챙기고 체중 발목 부종 소변량을 메모해 가자. 검사 항목에는 EGFR, 크레아티닌, 요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ACR, 전해질, 특히 칼륨, 당뇨가 있다면 HbA1c가 포함되면 좋다. 이 수치들이 있어야 의사가 혈압약, 혈당약, 이뇨제 용량을 미세 조정하고 나트륨 목표와 신체활동 지침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 걷기가 더 규칙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담배술 NSAID에 노라고 말하고 예방접종까지 제때 받으면 신장지표가 더 오래 안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남아있는 한 개의 사구체를 지속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켜내는 길이다. 23편 9억을 사구체 보호 방어선으로 바꾸는 데엔 크지만 강력한 몇 가지 작은 변화면 충분하다. 나는 항상 전자저울과 소금 계량 스푼부터 꺼낸다. 손감으로 소금을 붓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2에서 3배